안녕하세요.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자, 오늘 키아프 프리즈 2일차 저는 한적한 키아프에 먼저 왔습니다. 한적해서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G1입니다. 갤러리 가비 그래피티 느낌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최지영 작가. 추상 되게 깊이감 있다. 박이도 작가의 작품입니다. 서울의 옵스큐라 갤러리입니다. 옵스큐라. 조개 질감인가? 준비 중인가 봐요. 하나 아트 갤러리입니다. 하나 아트 갤러리. 아이라 최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노모니 아트 예능에 나왔던 작가고 JJ 된 작가의 작품. 약간 네오팜 느낌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하나 아트 갤러리이고요. 명 갤러리입니다. 명 갤러리. 청루 작가. 약간 큐비즘 느낌의 작품인데 잔향 작가. 큐비즘을 피카소를 약간 오마주한 느낌입니다. 해외 갤러리 뉴욕의 사라 크라운 갤러리입니다. 되게 느낌 묘하네. 박은정 작가입니다. 박은정 작가. 순서대로 보기 힘들게 루트가 짜여져 있네. 순서대로 한번 말릴 것 같은데 10을 먼저 갤러리 구조입니다. 갤러리 구조. 와, 이거 느낌 특이하다. 캐스퍼 강 작가입니다. 한지로 작업을 하셨네요. 캐스퍼 강 작가. 되게 인상적입니다. 스케일감. 약간 불에 달구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한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갤러리인데요. 캐스퍼 강 작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입니다. 느낌 새롭습니다. 한지인데 이전에 좀 보지 못한 스타일이라서 새롭습니다. 팔마데 마요르카. 와, 스페인 갤러리가 꽤 있네. 라비비 갤러리. 일러스트 느낌의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네요. 홍성용 작가의 작품입니다. 린파인 아트 갤러리의 작품이고요. 약간 홀로그램 이런 스타일로 작업한 작가네요. 홍성용 작가. 이렇게 보면 뭔가 움직이고. 근데 이런 홀로그램 효과가 이 작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작가도 좀 시도는 하더라고요. 김기석 작가. 색감이 좀 우울하면서 좀 독특합니다. 여기는 또 그래피티 느낌이네요. 박태홍 작가. 무심한 낙서 느낌. 김기석 작가의 색감이 특이합니다. 되게 거치네요. 이 느낌 묘하다. 런던의 COB 갤러리입니다. 작가 이름은 안 나왔고. Hello. This is Yaya Yeji Lan. 야야 예지. Yeah. From China. China? 중국 작가라고 합니다. Thank you. 유 아트 스페이스 갤러리입니다. 작품 되게 세련됐다. 기존의 단색화보다 훨씬 난데요? 이채 작가입니다. 근데 되게 감각 있고 세련된 느낌? 색감도 되게 고급지게 씁니다. 디자인 전공 출신인가? 이채 작가 되게 인상적입니다. 오병윤 작가입니다. 수상 작품들이 좋습니다. 유 아트 스페이스였습니다. 이채 작가 되게 인상적입니다. 아트 소양 갤러리입니다. 우와, 이거 진짜 이건 완전 장인 정신이네요. 부산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감성빈 작가. 감성빈 작가예요? 예, 감사합니다. 감성빈 작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을 써놓으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감성빈 작가입니다. 에곤 실레의 그 우울한 감성이 있네요.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성빈 작가. 네, 되게 인상적입니다. 장인 정신이 있으니까 기본 깔고 가는 대단합니다. M16 홍콩의 더 스펙타클 그룹 갤러리입니다. 스펙타클 그룹 갤러리. 팝아트인데 묘하게 좀 다르겠네요. 제스퍼 존스랑 다르게. 로버트 크룩스라는 작가입니다. 콜라주로 성조기를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여기는 콜라주 느낌의 작가가 많네요. 아담 니트. 갤러리 스탠입니다. 뉴욕과 서울에 있는 갤러리. 약간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고아르디안이라는 작가입니다. 장난감 블럭 같은 그런 느낌의 산비 펜이라는 작가입니다. 갤러리 스탠에서는 백향목 작가를 이렇게 간판으로 세워놨습니다. 백향목 작가. 키아프 홍보 그림에 봤던 것 같아요. 백향목 작가. 갤러리의 LJ 파리의 갤러리입니다. 이 그림 팔렸다고 나와 있고요. 포스터 느낌이네요. 일부러 접었어요. 특이하게. 리키타 머천트라는 작가. 갤러리 아트 수비라는 네온 사인 느낌. 약간 팝아트 느낌인데 김세한이라는 작가입니다. 와, 블링블링. 와, 엄청 튄다. 와, 임팩트는 진짜 크다. 김세한 작가입니다.
아크릴로 그리셨는데 광택 효과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와, 점 찍느라고 진짜 고생하셨네. 갤러리 아트 숲이고요. 적혀 있는 비스킷 갤러리 느낌 묘한데 이름도 없어서 이름 없이 성의 없는 갤러리는 패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볼 시간이 없어요. 야, 느낌 약간 묘하다 이거. 엠마누엘이라는 작가입니다. 저기 안에 추상 작가가 있고, 자, 요 시리즈 귀엽네요. 이게 뭘 그린 걸까요? 이야 갤러리. 외국 작가고는 세실 램페르트라는 작가입니다. 색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갤러리 다운인데 대면 호스트 느낌을 약간 오마주한 것 같아요. 연예인 작가 윤성아 작가의 작품이 있네요. 갤러리 다운입니다. 윤성아 작가 낙타 느낌이 저는 색감 이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남재현 작가 지도를 봐야 돼요. 와, 베르나르 푸페. 와, 이제 거장 작품을 눈에 띄긴 하네요. 이따가 다시 봐야지. 자, 비원 아라리오 갤러리예요. 구지윤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있고요. 이 작가 권오상 작가 다른 데서도 많이 봤던 작가입니다. 사진 픽셀을 이렇게 겹겹이 붙이는 독특한 조형을 만든 작가입니다. 권오상 작가. 스타일이 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박영규 작가, 최병소 작가. 최병소 작가 어제도 대구의 갤러리에 있었는데 갤러리 하이라이트. 이거는 좀 장난감 같은 이쿠 하라다라는 작가입니다. 움직이면 뭐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약간 동화 스타일의 느낌입니다. 카라발호 팍이라고 동화적인 느낌의 그림을 취급하는 갤러리 같아요. 카라발 팍이 갤러리 이름이구나. 율리아 이오실존이라는 작가입니다. 외국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일러스트 느낌인데 자기 느낌이 있네요. 좀 다르긴 합니다. 율리아 이오실존이라는 작가입니다. 공근의 갤러리. 여기 정물이 있네요. 이렇게 추상만 보다가 정물 하나 보이니까 좀 튑니다. 김윤경 작가예요. 약간 뽀샤시한 이런 사진 느낌의 작품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김윤경 작가 약간 포토리얼리즘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풍경화를 약간 팝아트 느낌으로 그렸네요. 이예림 작가입니다. 갤러리 마크입니다. 멀리서 약간 그림자 비치는 듯한 이런 느낌 되게 눈에 띕니다. 제스 알렌이라는 작가입니다. 제스 알렌. 느낌 묘합니다. 은은한 빛이 비치는 듯한 묘한 느낌. 이거 약간 느낌 다르네. 게르하르트 리히터입니다. 포토리얼리즘으로 유명한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또 은근 여러 가지 시도하셨거든요. 그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리히터 작품 되게 많다. 와, 가까이서 보면 되게 울퉁불퉁한데 멀리서 보면 사진 같아요. 픽셀 느낌 이런 걸 되게 잘 살린 작가죠. 자, 제가 어제 특별전 갔던 요시토모 나라 페이스 갤러리에서 특별전 지금 열고 있죠. 여기 스타 작가들 작품 많네요. 앤디 워홀도 있고. 샤갈 느낌치고는 색깔이 너무 튀네요. 다른 샤갈 색깔하고 좀 다릅니다. 피카소의 드로잉도 있고, 이건 딱 봐도 호암미로. 와, 이거 스타 작가만 다 있어. 샘 프란시스. 페르난도 보테로군요. 콜롬비아의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사람 캐릭터 느낌 귀엽게 그린 작가인데 그분의 스타일이 나오긴 하네요. 정보를 그렸지만. 샘 프란시스라는 작가의 작품이 꽤 많습니다. 여기 갤러리 스타 작가들이 많아서 되게 인상적입니다. 갤러리 토마스입니다. BCB 여기 있습니다. 와, 여기 식물 나무 뭔가 좀 특이하네요. 여기 작가 이름 안 나와 있고 또 어떤 작가인지가 안 나와서 그냥 패스. 네오 라우치 작가의 작품이 메인으로 걸려 있습니다. 자, M12. 여기 모자이크 스타일의 귀여운 작품이 있습니다. 타이페이의 이스알트 갤러리. 예쁜 꽃무늬 이렇게 추상이 있고 약간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작품들이 좀 보이고 김창태 작가의 작품. 뭔가 깊이감이 있고 묘합니다. 김창태 작가. 지금 동원 화랑이고요. 김종근 작가의 작품인데요. 제가 아는 작가님의 작품과 너무 흡사해서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리암 갤러리 부스가 되게 크네요. 일단은 메인으로 건 게 어제 프리즈도 이진우 작가의 작품이 꽤 있습니다. 수트로 많은 작품을 좀 했었죠.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최근에 유명한 이건영 작가입니다. 이건영 작가. 이건영 작가의 추상화가 일단 구별이 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자, 그리고 앤디 올 작품을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알렉스 카체 작품도 있고 꽤 유명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이강수 작가의 작품도 있습니다. 이강수 작가. 그러니까 국내외 유명한 스타 작가들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것도 이강수 작가의 작품 조형물입니다. 이 마띠에르 느낌 되게 좋네요. 김근태 작가입니다. 김근태 작가, 윤희 작가입니다. 윤희 작가. 네, B6의 예성 화랑의 베르나르 부페의 작품이 너무 튀네요. 느낌 엄청 셉니다. 강렬해요. 베르나르 부페. 그리고 프랭크 스텔라 콜라주 작품이 있네요. 미니멀리즘의 거장인데 이후 말년에는 지금도 그렇고 거의 해체주의, 완전히 다른 변신한 작가가 됐죠. 지금 이 작품도 미니멀리즘에서 벗어났을 때의 느낌입니다. 데미안 허스트가 홀로그램으로 또 재탕을 하셨네요. 이렇게 이 작품이 원래 팔리지 않았는데 사기를 쳤던 작품으로도 유명하죠. 데미안 허스트, 살바도르 달리 작품도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작가 작품 너무 많네요. 피카소도 이렇게 있고 장피에르 카시뉴엘. 근데 이 작품 이전부터 피카소 느낌과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자, 최우 작가의 작품이 이것저것 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느낌 되게 귀엽네요. 아기자기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최우 작가. 자, 여기도 그래피티 낙서 느낌도 있으면서 매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박기훈 작가, PFS 갤러리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작가입니다. 박기훈 작가의 작품도 있고요. 은가비 작가, 되게 예쁘게 그리는 스타일입니다. 볼 작품이 꽤 많습니다. 예성화랑 B6, 페레스 프로젝트라고 도나 후앙카라는 작가입니다. 도나 후앙카. 김병종 작가, 스케일감 엄청납니다. PKM 갤러리입니다. 서승원 작가의 되게 서정적인 추상화 느낌의 작품이 이렇게 있고요. 집에 걸어놨을 때 마음 편한 그런 스타일이네요. 이상남 작가입니다. 이상남 작가. 정용도 작가입니다. 자유분방한 추상화 느낌이네요. 자, B15까지 받고. 여러분, 키아프는 번호대로 보면 안 되고 부스 지나가는 순서대로 보는 게 훨씬 낫겠네요. 번호대로 보면 진짜 헷갈립니다. 아, 동선 너무 안 좋아요. 번호를 매긴 의미가 없어요. 노화랑의 이석주 작가의 작품을 거의 개인전처럼 열어주고 있습니다. 되게 몽환적인 초현실주의 약간 느낌도 있고 분위기 묘합니다. 차종래 작가의 조형물이 이렇게 간판에 있습니다. 차종래 작가, 곽훈 작가의 작품도 보이고 조형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정보원 작가의 작품, 파이고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을 되게 많이 시도한 작가. 이우환 작가의 작품이 내려가고 작업 중입니다. 정창섭 작가의 작품이 있고 윤명로 작가, 어제 프리지에서도 봤던 작가입니다. 윤명로 작가. 약간 한국적인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겸재 예찬이라는 작품입니다. 겸재 예찬. 제목도 재밌네요. 겸재에 대한 예찬인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자, 전광영 작가인데요. 개인적으로 PFS 갤러리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출품을 했던 작가입니다. 이게 어릴 때 약봉지를 모티브로 작품을 하셨거든요. 이 작품이 가격이 되게 셉니다. 그때 봤을 때도 광물 같은 느낌도 들고. 정광영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자, 표 갤러리 하정우 연예인 작가의 작품도 이렇게 바깥에 있네요. 시메이 갤러리입니다. 시메이 갤러리. 에바 아르미슨 작가의 작품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유명한 작가죠. 유쾌한 분위기에 아이 같은 동심을 자극하는 스타일. 브래드 하우의 약간 키네틱 아트면서 알렉산더 칼더의 영향을 좀 받은 듯한 느낌이 좀 보이죠. 백남준 작가의 작품도 있습니다. 백남준 작가의 작품은 뭐 아트페어마다 많이 나오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작업한 것도 있네요. 두손 갤러리에서 백남준 작가 특별전을 열고 있죠. 나단 레드우드라는 작가입니다. 색감이 독특합니다. 일러스트 느낌이기도 한데 느낌이 되게 독특해요. 서호영 작가,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의 작품이고, 니키 작가입니다. 니키 작가. 그러니까 동화 스타일이 되게 많네요. 볼로 묘한 느낌을 내는 윤위동 작가입니다. 윤위동 작가. 김윤신 작가의 작품이 있네요. 거장입니다, 이분. 작품 보자마자 김윤신 작가 예전에 그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본 적 있거든요. 그 느낌이 바로 남습니다. 우슈왕 작가의 작품. 프라이스라는 작가입니다. 브레스 프라이스. 보랏빛이 좀 인상적인 갤러리 서화입니다. 갤러리 서화. 서울에 있는 갤러리고요. 전병삼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예전에 좀 많이 흔하게 보았던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전병삼 작가의 작품이고, 신한철 작가의 작품도 있고요. 윤영근 작가, 배삼식 작가입니다.
데이비드 걸스타인. 작업 방식 재밌죠? 레이어를 겹겹이 올리는 스타일입니다. 데이비드 걸스타인. 잘라 붙이는 이런 느낌 재밌네요. 배삼식 작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잘 붙인 그런 느낌입니다. 배삼식 작가 인상적입니다. 갤러리 서화였고요. SM 파인아트 갤러리, 뉴욕 갤러리입니다. 아까부터 데이비드 걸스타인 작가의 작품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레이어 쌓는 걸로 자기 스타일을 만들었죠. 윤영근 작가의 작품, 대형 사이즈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로버트 인디애나 작가의 작품, 이런 시리즈를 계속 하고 계시죠. 자, 오세열 작가 작품이 신세계 백화점에서 몇 달 전에 개인전 열었거든요. 자기 스타일이 강합니다. 되게 무심한 칠판 낙서 같은 느낌도 있고 자기 색깔이 좀 강해서 저는 되게 좋게 보는 작가입니다. 오세열 작가. 근데 프리즈 때는 못 본 거는 좀 아쉽네요. 이렇게 참크래커, 초코파이 있는 게 되게 재밌죠. 약간 우리나라식 그래피티이자 뭐 팝아트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분세화 작가의 작품, 이거 되게 재밌네요. 아기자기하고 붓글씨 안에 바위 느낌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 군상을 그려서 되게 재밌습니다. 문세화 작가 되게 재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걸스타인 작가 또 나왔습니다. 키아프에서는요 걸스타인 작가의 작품이 되게 많네요. 주태석 작가의 작품이 있고 캐서린 버나트 스타 작가의 작품 핑크팬더 느낌이, 알렉스 카츠 인기가 많네요. 이렇게 갤러리마다 되게 많습니다. 이 갤러리에서 알렉스 카츠가 좀 대세인 것 같아요. 이번 프리즈도 그렇고 키아프도 그렇고 되게 많습니다. 알렉스 카츠의 특유의 뿌연 색감이 있어요. 그리고 제프 쿤스의 깨진 강아지와 비슷한 스타일이네요. 워낙 여러 가지 같은 걸로 찍으시니까 뭐가 뭔지 구별은 안 되죠. 갤러리 소연인데 하태임 작가의 작품이 있고, 하태임 작가는 같은 그림 너무 비슷한 걸 너무 많이 그려서. 갤러리 나우입니다. 안소희 작가, 약간 일러스트 느낌의 작가이고요. 그 다음에 김지희 작가입니다. 요즘 홍콩 쪽에서 좀 잘 나간 것 같더라고요. 김소영 작가, 저 개인적으로 재밌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람 군상을 이렇게 픽셀 느낌으로 재밌게 해서 되게 귀엽습니다. 여러 가지 시리즈를 이렇게 많이 그려놨네요. 나뭇가지 열매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한상윤 작가입니다. 돼지 낙서가 되게 많네요. 한상윤 작가가 좀 인기가 있나 봐요. 이렇게 메인으로 걸어놓은 거 보니까. 김근태 작가입니다. 김근태 작가, 이배 작가, 이렇게 심플하게 그려놨고, 김근태 작가. 중앙 갤러리는 이렇게 단색한 느낌의 작가들이 많네요. 파리에 있는 갤러리아 마르고입니다. 마르고. 아나 카르카라는 작가인데요. 약간 에곤 실레의 느낌이 나요. 되게 성적인 그런 에로틱한 분위기의 작품을 하는데 또 자신만의 특유의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에로틱한 그림 좋아하는 분 또 좋아하시죠? 아나 카르카. 가족들이 있는 거실에 걸어놓기 좀 애매한 작품이죠, 이런 게. 이상용 작가입니다. 갤러리 전인데요. 대구의 갤러리예요. 작품 매력있네요. 여러 가지 아기자기하게 감각 있게 낙서한 듯한 느낌? 일러스트적인 감각이 좀 돋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보입니다. 약간 이진효 작가인가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여는 그 국제 행사면 한글로는 기본적으로 써줘야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갤러리 전입니다. 이상용 작가의 작품이 눈에 들어오네요. 감각 있게 낙서하는 스타일, 인상적입니다. 자, 효필석 작가의 작품을 메인으로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갤러리 워입니다. 용인의 갤러리고요. 준용복 작가, 제가 다른 데서도 좀 본 것 같거든요. 서정민 작가의 이렇게 돌돌만 느낌, 아까 거기서도 본 것 같기도 한데. 갤러리 박영입니다. 책을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패러디한 느낌. 이지현 작가입니다. 되게 특이합니다, 이거. 이지현 작가. 이렇게 구멍을 딱딱 뚫는 느낌으로 되게 오묘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좋아할 듯 법한 지앙마우 작가입니다. 지앙마우. 갤러리 클로세라는 곳인데요. 이 작품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마커스 루퍼츠라는 작가입니다. 마커스 루퍼츠라는 작가. 한나 킴 작가입니다. 한나 킴. 이런 스타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되게 이쁘게 벽에 걸어두기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흥무 작가입니다. 김순미 작가, 박인숙 작가의 작품. 박수근 느낌도 나면서
신홍우 작가입니다. 채림 작가입니다. 분위기가 좀 묘하네요. 채림 작가입니다. 와, 엄청 거대한 호랑이가 있습니다. 윤영근 작가의 작품도 보이고요. 박래연 작가 작품 이번에 개인전을 열어주죠, 그죠? 박래연 작가. 와, 느낌 다릅니다. 역시 거장은 유행을 안 타고 스타일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박래연 작가, 쿠사마 야요이, 김한기 작가의 작품인데 김한기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김한기 작가의 습작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생광 작가의 작품도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본 작가 중에 가장 한국적인 색채를 가진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박생광 작가의 약간 과도기 때 느낌도 있고 습작 느낌도 있어요. 와, 이거 자수 느낌 너무 좋다. 박생광 작가. 프리지에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키아프에 있어서 좀 아쉽네요. 작년에도 키아프에서 봤는데, 와, 이 자수 느낌. 박래연 작가가 진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 감각적으로 실험적인 걸로 따지면요, 가장 천재인 것 같아요. 가장 실험적인 작가가 아닐까요? 변신도 많이 하시고 남편보다 난 것 같습니다. 사진 작품이 있고, 박찬호 작가의 작품 앞에 사람들이 좀 모여있네요. 이런 거 좀 아무 감흥이 없네요. 이승주 작가. 여기는 거의 단색화 느낌의 폼들만 보입니다. 샘터화랑 윤영근 작가. 근데 너무 많아요, 단색화가. 김미순 작가, 이우환 작가의 작품, 베르나르 부페. 와, 혹시 느낌이 튀어요, 보면. 윤영근 작가의 작품도 되게 많습니다. 이우환 작가의 이런 붓글씨 느낌. 박서보 작가는 어디 가나 항상 흔하고요. 묘법이라고 해서 박서보 작가 너무 많습니다. 샘터 화랑이고요. 오세열 작가입니다. 오세열 작가. 완전히 극사실주의. 마리나 크루즈. 프리지에서도 봤던 신문삽 작가의 추상화입니다. 천을 겹친 것 같지만 그냥 붓터치입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통영이 낳은 아들. 가나우트가 여기 있네요. 시오타 치하루 작가입니다. 시오타 치하루. 느낌 되게 묘합니다. 방독면도 보이고. 이 낙서 되게 특이하네. 노은님 작가입니다. 노은님 작가. 극사실주의 이 작가 또 사진이랑은 또 느낌 달라서 되게 은근 매력 있네요. 마리나 크루스 작가입니다. 이 조형 재밌습니다. 곽훈 작가예요. 곽훈 작가 추상화. 뭔가 깊이감, 마띠에로 재밌습니다. 분위기가 묘한 이만나 작가입니다. 이만나 작가. 최은미 작가. 금속 질감으로 독특한 연출을 했습니다. 하태임 작가의 작품이 되게 많고요. 진영 작가입니다. 진영 작가. 갤러리 1호입니다. 키아프 서울 3일째 날 낮에 왔습니다. 사람이 어제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제 좀 들른 데도 있는데 지나가면서 좀 인상 깊은 작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갤러리 말이에요. 부산 갤러리고, 이 작품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안봉규 작가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한글 패턴으로 알록달록한 다양한 컬러로 깊이감 있게 덮여 있습니다. 나비가 있고, 제가 다른 아트페어에서 본 것 같거든요. 소라가 이렇게 딱 지워주는 이 느낌. 다른 갤러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좀 팔렸다고 나와 있어요. 부산의 피카소 갤러리거든요. 풍경화 느낌을 연출한 유진구 작가입니다. 유진구 작가. 부산의 피카소 화랑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 모르는 분들 이렇게 찍힐까봐 당분간은 셀프로 이렇게 찍고 다니겠습니다. 페레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베를린, 서울, 밀란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도나 후앙카라는 미국 화가입니다. 묘하게 다릅니다. 약간 파스텔 톤인데 약간 잔혹한 느낌이 동시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키아프에 괜찮은 작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프리즈보다 더 신선한 작가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를 좀 홍보를 못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한 느낌 작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타케루 아마노라는 작가,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되게 좋아하죠. 근데 어제도 느꼈는데 저 작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송지연 작가입니다. 구상이긴 한데 이 터치랑 묘사 방식이 되게 돋보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다. 선화랑이에요.
전위적인 예술가 김구림, 프리즈에서도 작품이 몇 점 있었죠. 김구림 작가의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작품이 이 두 점 있습니다. 이 무제 시리즈. 김명식 작가예요. 헌화랑에 좋은 작품이 많네요. 사람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 학고제 갤러리가 이제 바로 보이고, 이 작품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강요배 작가예요. 역시 이 깊이감,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엄청난 그 내공에서 느껴진 깊이감. 그 다음에 제가 방송에 한번 실은 적 있죠. 독일 출신의 토마스 사이비츠. 전시 때 제가 그 팀장님, 실장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 토마스 사이비츠, 제가 그때 촬영했던 그림 그대로 왔네요. 김현식 작가, 되게 세련된, 약간 미니멀한 그런 스타일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시리즈가 이렇게 보입니다. 학고제 갤러리에서 이런 작품도 출품을 하네요. 김재용 작가입니다. 되게 팝아트 느낌의 작품. 제가 얼마 전 개인전 열었을 때 뵀던 작가인데, 지구늑 작가, 상호 파동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도 학고제 갤러리에서 지금 개인전 진행 중이에요. 네, 지구늑 작가. 자, 저기도 토마스 사이비츠 작품이 있고, 장승택 작가입니다. 장승택 작가. 이거 느낌 묘하네요, 이거. 아크릴입니다. 마치 커튼으로 딱 레이어 쌓아 올린 것 같은데 아크릴로 그린 작품이에요. 이거 일일이 자로 다 그리셨나봐요. 양순열 작가인데요. 제 이 작품을 다른 미술관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특히 경기도 미술관에도 몇 점 있거든요. 야외에. 오뚜기란 작품, 양순열 작가. 그 다음에 박종규 작가의 점이 찍혀있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수직적 시간이란 작품이고, 법관이란 작가입니다. 법관 작가의 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고제 갤러리에서 되게 좋아했던, 안녕하세요. 많이 있고 하니까 저도 네. 마음이 조금 다 팔렸네요. 네, 정주영 작가님. 제가 한번 인터뷰하고 싶은 작가님입니다. 역시 그 아트페어 때마다 되게 많이 팔리더라고요. 우리나라 특유의 그 달동네 모습을 되게 서정적인 스타일로 구사하는 작가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학고제에서 개인전 때 지나가다가 되게 감동을 냈던 그 작품이고,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거 비슷하게 좀 흉내낸 작가들도 좀 있습니다. 김선두 작가의 작품이에요. 김선두 작가. 학고제 먼저 봤고, 좀 새로운 작품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자, 오션 갤러리의 김재신 작가의 작품이 눈에 좀 들어오네요. 물파동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아크릴로 작품했고, 부산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아트파크 갤러리의 존 코코 작가입니다. 스웨덴 작가네요. 느낌이 약간 우울한 북유럽 스타일입니다. 느낌 되게 좋습니다. 알주 테이타 갤러리예요.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스페인 갤러리군요. 분위기가 있고요. 다르게 느껴집니다. 약간의 우울한 엘그레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이 작품도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포르투갈 작가입니다. 프란체스코 멘데스 모레이라의 작품이 좀 달라 보이네요. 알주이타 갤러리입니다. 스페인의 갤러리예요. 알주이타. 청작 화랑이고요. 강래연 작가의 작품, 이렇게 두 점이 앞에 있습니다. 프리즈에서 개인전, 갤러리 현대에서 크게 작품을 열어줬죠. 그 다음에 이숙자 작가의 저 보리밭, 저 풍경이 다른 갤러리에서 있었는데 여기도 있네요. 터치가 엄청 과감한 작가인데요. 김영원 작가. 느낌 되게 셉니다. 붓을 엄청 큰 붓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드로잉 느낌으로 그은 것 같아요. 김영원 작가입니다. 여기 뒤에 강래연 작가의 작은 사이즈의 작품들이 아기자기하게 붙어 있습니다. 신재환 작가의 조형물도 좀 눈에 들어오네요. 이렇게 물성이 바뀌는 이런 느낌도 재밌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신재환 작가, 그리고 박은숙 작가의 이 특이한 패턴도 좀 개성 있습니다. 신재환 작가의 조형이 좀 색다릅니다. 박은숙 작가의 또 다른 작품도 여기 있어요. 서울의 청작화랑입니다. 청작화랑. 자, 지나가고, 자, 여기 하중현 작가의 추상화가 여기도 있습니다. 오늘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중현 작가의 작품이요, 크게 이렇게 불규칙한 요 추상하고요, 단색한 느낌의 이 느낌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개 섞여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이게 같은 작가인지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특유의 우울한 이 감성은 일본 작가입니다. 카와치 리카코라는 작가입니다.
카와치 리카코의 작품이 몇 점 있습니다. 자, 가람화랑입니다. 가람 갤러리, 외국 작가인 것 같아요. 페넬로페 클럿. 되게 다릅니다. 이 작품. 제 생각에는요, 이전에 약간 보지 못한 실험적인 작가가 의외로 키아프 쪽에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안녕하세요. 어디 나라 작가예요? 스페인 작가예요. 아, 스페인이에요? 아, 스페인 작가래요? 네, 되게 인상적입니다. 저는 이 작가의 오늘 한 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여기 갤러리는 히든앤 갤러리, 서울의 갤러리인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지선 작가 야경을 그린 이 그림이 있고요. 약간 이국적인 느낌의 야경 분위기가 동화적인 감성도 있고 작품 되게 많이 팔렸네요. 맹은희 작가의 작품이 되게 강렬합니다. 파란 색깔이 무슨 화면 액정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진짜 액정 화면인가 싶었는데 그림입니다. 아크릴로 제작한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도 이 터치 결이 그대로 보이는 그 즉흥성도 있습니다. 묘하게 사람 얼굴이 보이는 지미 밀란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느낌도 재밌네요. 특히 얼굴 느낌이 있어서 시그니처가 좀 강하네요. 지미 밀란도 좀 인상적입니다. 이 작가도 그림 이렇게 좀 팔렸네요. 작은 거는. 히든앤 갤러리도 흥미롭습니다. 몬트리올 판지 갤러리예요. 다르비 밀브레스라는 작가의 이 추상 작품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느낌이 둥글둥글한 게 약간 곰팡이 같기도 하고 다 같은 작가인가 봐요. 색감이 좀 비슷한 거 보니까 그냥 보면 추상화 같은데 구상이기도 해요. 밀브레스 작가. 자, 판지 갤러리고 또 갤러리 SP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이 그림이 좀 눈에 확 튑니다. 이재헌 작가예요. 이재헌 작가의 내쉬면서 하나. 자, 한진 작가의 작품이 약간 좀 분위기가 묘합니다. 약간 이제 스타일이 좀 여러 가지라서 캐릭터가 조금 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샛별 작가입니다. 사람 얼굴을 이렇게 픽셀 느낌으로 한 요거 재밌네요. 이샛별 작가. 이동훈 작가입니다. 이동훈 작가. 이름이 좀 익숙한데 이동훈 작가. 자, 갤러리 SP였고요. 자,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작품입니다. 거울인데 아주 세련된 느낌의 광택이 있어서 되게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파리에 있는 B&E 아트예요. 패스. 세우 갤러리입니다. 서울에 있는 갤러리인데요. 들어서자마자 이 정경연 작가의 작품을 거의 개인전처럼 열고 있어요. 와, 되게 변태적입니다. 다 장갑, 천으로 뭘 매달아 놨거든요. 되게 특이합니다. 임팩트 비주얼 최강입니다. 자극적이에요. 엄청 변태적이에요. 와, 회화 작품도 다르고 장갑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장갑도 팝아트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전에 좀 보지 못한 스타일이라서 되게 신선합니다. 작가님 한 명밖에 없네요. 네, 저희는 솔로부스입니다. 아, 솔로부스예요? 아, 솔로부스라서 개인전처럼 열어주고 있어요. 네, 여기 옆에도 장갑이 아주 변태적으로 있어요. 재밌습니다. 알록달록한 장갑도 있고요. 정경영 작가 임팩트 있습니다. 세우 갤러리예요. 작가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55년생으로 70대십니다. 엄청 젊은 줄 알았는데. 국제 갤러리 들어가겠습니다. 우고 론디노네. 제가 방송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청색 말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같은 작가의 우고 론디노네 작품들을 이렇게 많이 설치해놨고, 제가 프리즈 때 이 작가 되게 심플한데 자기 개성이 강하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개인전을 이렇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진짜 심플하고 별거 없는 조형으로만으로도 자기 개성을 강하게 표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엄청난 기법, 막 연구한 게 아니라 쿨하게 지평선 그리고 태양 같은 이런 느낌, 색감 변화만으로 자기의 그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고 론디노네 어제 프리즈 때도 봤는데 되게 인상적입니다. 자, 무슨 자동차 행사를 하고요. 네, 관심 없고. 오라오라 갤러리입니다. 홍콩 갤러리이고 멀리서 봤을 때 이 색감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조셉 통이란 작가의 작품이에요. 왁스 파스텔 수채 잉크로 작품을 했네요. 양털 위에 작품을 했습니다. 옆에도 작품이 있고, 조셉 통이란 작가예요. 그리고 엄청난 볼륨감을 강조하는 주리 마크 쿨라라는 작가입니다. 낙엽이 굴곡져가지고 이 볼륨감을 만드는, 근데 색감은 푸른 색깔이라서 되게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조선 화랑의 자 저기 연꽃 느낌이 눈에 들어옵니다. 김춘옥 작가예요. 이 한지로 제작한 이 작품이 눈에 띕니다. 자, 여기 작가님들이 한지에다 제작을 많이 하네요. 미날 스타일로. 그리고 은근 오른쪽에 있는 작품도 묘하게 매력 있습니다. 최구자 작가예요. 자연 공존. 색감을 되게 유쾌하게 구사하는 작가님인 것 같아요. 패스. 갤러리 포커스인데 사람들이 좀 많이 앞에 서 있는 오세열 작가. 자기 되게 캐릭터가 강한 작가죠. 칠판 낙서 같은 스타일도 있고 팝아트 감성도 있는, 근데 우리나라의 약간 B급 감성을 또 잘 살리는 이런 작가입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옛날 초코파이나 크래커 같은 거 이런 거를 딱 포인트로 붙이는 거를 되게 많이 시도를 하죠. 김현영 작가입니다. 색감 분위기가 또 오묘한 작가네요. 네, 자기 색깔이 되게 좀 강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김현영 작가. 네, 작품도 꽤 팔렸습니다. 색감이 아주 흔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억지로 이쁘게 하려고 하는 느낌도 아니고 되게 포근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되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색감도 자기 개성이 강하면서 상업적으로도 되게 유리한 이런 스타일 같아요. 자, 이제 패스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한지에다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네, 김재관 작가의 이 작품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같은 작가님이시구나. 아트페어에서도 꽤 본 것 같은데 김덕용 작가의 자개로 풍경화 연출을 한 작품이 보입니다. 서울 아트 스페이스. 네, 김덕용 작가의 작품이 또 정물화로 이렇게 있습니다. 박지은 작가인데 한국화를 특유의 분위기로 재해석한 작품이네요. 57로 작품했습니다. 57이에요. 분위기가 일단은 다른 작품하고 많이 다릅니다. 제작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도자기 한 거는 좀, 근데 이 구상도 그런데 이런 분위기로 약간 반추상 느낌으로 재해석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갤러리 진선입니다. 앞에 있는 이 말은 강성훈 작가예요. 자, 오채원 작가의 돌 석상도 인상적이네요. 약간 패러디 작품으로 되게 유명한 권능 작가예요. 권능 작가가 해외에서 꽤 유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명작을 패러디해서 약간 B급 감성으로 재밌게 연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패러디 작품이 좀 많네요. 이 작품 역시 권능 작가입니다. 여기 진주귀걸이 소녀도 있고 원리도 있고 다비드상도 있고 오인 화랑입니다. 김태호 작가, 아트페어에서 좀 많이 본 작품이죠. 박서보 작가 또 있고 윤영근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두 점 있습니다. 정직승 작가예요. 한지 아트센터에서 지금 전시 중인 서영선 작가의 작품 두 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서영선 작가인 것 같고, 서영선 작가는 일단 좋고 싫고를 떠나서 자기 개성이 되게 강한 작가죠. 거의 한 바퀴 다 돈 것 같은데 진짜 넓습니다. 키아프. 갤러리 밈입니다. 자, 멀리서 이 작품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정엽 작가의 달이에요. 원두가 알고 보니까 떨어지는 거네요. 네, 여기도 원두가 떨어지는 느낌. 재밌습니다. 자, 권인경 작가의 이 작품, 우리나라의 느낌을 팝아트 감성으로 푼 것 같아요. 약간 책가도 느낌도 있고 재밌습니다. 권인경 작가의 이 아파트가 되게 재밌습니다. 괜찮아요. 안 나와요. 현재 교수님이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구독자님 좀 지나가셨고, 작품 재밌네요. 키아프 하이라이트라고 네. 전시된 모든 갤러리들의 모든 작가들 중에 딱 20명 선정하는 20명 선정되신 분이에요? 중석 보시면 수상하셨고 그러시군요. 예. VIP 오픈날 국립선생미술관 작품 한번 구매하셨잖아요. 정정혁 작가요? 네, 정정엽 작가님이랑 네. 권인경 작가님이랑 노경희 작가님 이렇게 세 작품을 저희 갤러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분은? 그 정정엽 작가님은 62년생 여성 작가. 예. 대한민국 여성미술의 1세대 작가.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갤러리 밈. 자, 권인경 작가의 이 아파트 느낌 너무 재밌습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감성을 되게 재미있는 B급 팝아트 느낌으로 너무 재치있게 잘 살린 것 같아요. 자, 이건영 작가이네요. 노룩 백페인팅으로 지금 되게 많이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이전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우한 작가는 또 있습니다. 여기. 네, 저기도 노룩 페인팅 하트 이건영 작가의 작품이 있고요. 박서보 묘법 작품이 하나 있고 이우한 작가 또 있고 김창렬 작가 또 있습니다. 물방울. 단색화 계열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죠.
갤러리 조은입니다. 자, 이재현 작가를 제가 이태원 어떤 갤러리에서 개인전한 걸 보고 왔거든요. 이 작품이 여기 있습니다. 약간 일러스트 느낌인데 자기 좀 개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오세열 작가 작품이 이렇게 3점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안 나와요? 괜찮아요? 분위기 너무 좋다. 누구지? 성연화 작가입니다. 와, 이분 분위기 깡패. 색감 진짜 잘 쓰시네요, 이분. 색감 되게 한국적이면서 억지 그런 색감도 아니고 되게 세련된 추상 느낌도 있습니다. 네, 성연화 작가예요. 되게 인상적인 작가네요. 한지에 믹스 미디어 여러 가지 재료를 섞었습니다. 근데 한지로 썼다고 해서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은은한 그 느낌이 되게 매력 있는 작가입니다. 이 작품도 성연화 작가 같은 작가입니다. 한 번 더 멀리서 봤을 때 갤러리 조은이에요. 성연화 작가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광주의 갤러리입니다. 나인 갤러리. 이국적인 그 감성을 독특하게 묘사한 작가님인 것 같네요.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유럽, 뉴욕 여행. 그 묘사 기법이 되게 독특합니다. 예, 유화인데 묘사 자체는 되게 개성이 있습니다. 예, 거의 개인전입니다. 자, 조현화랑이에요. 자, 멀리서도 눈에 들어오는 이배 작가의 작품입니다. 수츠로 어떻게 이렇게 느낌을 냈을까요? 이렇게 제작했다는 것 자체가 재료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바깥에 광택도 일일이 다 신경 쓴 게 되게 눈에 보입니다. 반사됐을 때의 느낌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냥 그린 거하고 그냥 일반 추상하고 느낌이 너무 다르죠. 거장의 반열로 볼 수가 있는 이배 작가입니다. 갤러리 이듬인데요. 부산입니다. 막스 샤흐블렌의 작품이 되게 눈에 띕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이렇게 쌓아 올린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간결한 느낌도 있고 묘하게 우리나라 감성과 좀 잘 어울리네요. 우리나라 작가라고 해도 좀 믿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이 조형물은 장희욱 작가입니다. 자, A80의 갤러리 이듬이에요. 자, 피그먼트 갤러리. 아이스크림 이렇게 하드를 베어 먹은 팝아트 느낌으로 구상한 후안미겔 퀴뇨네스라는 작가입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게임보이 이것도 되게 재치있게 작품을 하네요. 울벤 마르틴 데 루카스. 일러스트 느낌인데 작품 되게 귀엽게 그리시네요, 이분. DDL 로랭 쇼라고 읽어봐야 되나? 되게 서정적으로 아름답게 연못을 그린 듯한 백송 갤러리의 이선원 작가의 작품이 은은하게 이쁩니다. 자, 뉴욕의 레이첼 우프넬 갤러리입니다. 우프넬 갤러리. 묘사 방법이 되게 독특한 작가입니다. 탈리아 레피트 작가의 작품이에요. 옆에도 또 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쪽을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A4 바지육 갤러리입니다. 파리 갤러리고 이하련 작가의 조형물이 보입니다. 거장이죠. 이응노 작가의 분상 시리즈 작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국 갤러리인데도 이응노 작가의 작품이 꽤 이렇게 많네요. 이응노 작가의 문자 추상 시리즈 작품도 한 점 있습니다. 이 느낌도 너무 좋아요. 지금 오래 지났는데도 세련된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이응노 작가의 작품이 꽤 많습니다. 문자 추상 시리즈. 요 색감이랑 안에 이 분위기 너무 좋네요. 감각. 자, 색감이 좀 독특한 파디아 하다드 작가입니다. 자, 여기 또 하중현 작가의 작품이 한 점 있습니다. 하중상 작가예요. 마유카 야마모토 작가의 작품, 이게 팔렸다고 나왔습니다. 김환기 작가의 작품이 한 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프리즈 티아프에서 하중현 작가 작품을 진짜 우리나라 작가 중에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도 하중현 작가의 작품, 쿠사마 야요의 작품 호박이 한 마리 있습니다. 갤러리 우 부산 갤러리예요. 되게 그로테스크한 조각을 제작하는 특이한 작가입니다. 타마라 크베시타즈라는 작가입니다. 아주 자유분방한 페인팅을 하는 인상훈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갤러리 조선이에요. 제작 방법이 좀 독특한 민선홍 작가입니다. 한국화를 이렇게 좀 독특하게 면을 나눠서 아상블라즈와 결합한 독특한 양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특이한 조형물 다 민선홍 작가의 작품들이네요. 청화랑입니다. 이상원 작가의 이 독특한 물감을 이렇게 칠한다기보다는 물감을 조립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독특하게 제작한 작가입니다. 특히 여름 바다 분위기를 되게 재밌게 재치있게 구사하는 작가예요. 인스타 보면 제작하는 방식이 딱 나오거든요.
거의 물감을 조립하다시피 그립니다. 자, 청화랑의 이 작품 눈에 확 튀네요. 임만혁 작가입니다. 한지의 목탄 채색. 분위기가 눈에 탁 들어오네요. 두 점밖에 없어서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다른 작품도 좀 궁금한 작가님입니다. 한 바퀴 다 돌았고 313 아트 프로젝트 갤러리, 파리에도 있는 갤러리입니다. 시드라는 작가예요. 추상화, 묵직한 각진 페인팅 이게 돋보이고, 제 예란 작가의 과감한 페인팅이 또 느낌이 강합니다. 그림의 입체감이 장난 아닙니다. BHAK 갤러리예요. 김창렬 작가의 작품이 있고 그 밑에 백남준 작가의 작품이 있어요. 김보 작가예요. 색감이 은은하네요. 다른 아트 페어에서도 본 것 같은데 한영욱 작가 이 묘사력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김경렬 작가의 붙이는 아상블라즈 느낌도 재밌습니다. 여기도 김창렬 작가의 작품, 윤영근 작가, 백남준 작가의 작품 역시 키아프답게 또 있습니다. 하정상 작가, 저기도 윤영근 작가 또 있고요. 하정상 작가의 작품도 은근 많네요. 이번에 하정상 작가, 이게 픽셀 깨진 듯한 미주마 킵스 갤러리입니다. 뉴욕 갤러리인데 서영승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메인으로 걸어놨습니다. 장마리 하슬리라는 작가인데 터치 방식이 되게 재밌습니다. A14 구역이고요. 자, 그리고 이 작품 재밌습니다. 이케다 마누바라는 일본 작가 같아요. 집이 이렇게 초현실주의적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탑처럼 쌓여있는 이 느낌, 5등 느낌도 있고 재밌습니다. 자, 이전에도 다른 데서 많이 봤던 이상수 작가의 귀여운 동물 조형, 파스텔 톤으로 집에 걸어놔도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앵무새도 이렇게 있습니다. 고양이 같아요. 또 다른 고양이. 니콜라스 보데라는 작가입니다. 이 평면 작업은 또 다른 평면 작업. 환권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렇게 사람을 약간 찌그러뜨리는 이런 거는 하우메 스펜 작가가 이제 생각이 나서 좀 애매합니다. 곽훈 작가의 작품을 메인으로 걸어놨습니다. 자, 예화랑이에요. 현재 예화랑도 제가 인스타 팔로우 했던 것 같은데 저기 박현주 작가의 추상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독특한 분위기, 깊이감이 좀 느껴지는 작품. 근데 가운데는 가운데 이 가운데 작품 좀 생뚱맞네요. 다른 거는 연결이 되는데 이것만 따로 놓은 느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고, 시포먼트 갤러리, 서울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자, 메인으로 이인섭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작품들이 아까 보니까 거의 다 팔렸어요. 터치 방식에 자신만의 이런 스타일이 묻어나 있습니다. 자, 김지훈 작가인데요. 광목천의 혼합재료라고 합니다. 이 겹겹이 쌓아 올린 방식이 또 재밌습니다. 조권혜 작가인데요. 약간 일러스트 느낌이긴 하면서 되게 평면적이면서 이 작가님 특유의 색감이 있어서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일러스트가 좀 많은데 권희조 작가는 이게 좀 구별이 되네요. 자, 갤러리 그림손입니다. 다크루이 다비드의 작품을 오마주한 작품, 김병관이라는 작가예요. 여기도 팝아트 느낌으로 재해석한 느낌. 최성필 작가의 맞데이르 표현 좀 독특합니다. 이 가운데 작품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고요. 오른쪽 것도 재밌습니다. 표현이 되게 불길한 분위기의 대작이 이렇게 있습니다. 김25라는 작가예요. 여기 입체감 묘사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김강용 작가의 작품 3점이 있습니다. 금산갤러리의 메인 작품이에요. 김강용 작가. 실제 이 가운데에 벽돌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귀엽습니다. 벽돌이 마치 튀어나온 듯한, 재밌어요. 표현력도 되게 좋은데 방식이 되게 간결하면서 재밌습니다. 자, 김산갤러리 부스가 엄청 크네요. 자, 오동훈 작가 동글동글한 특유의 조형물 되게 캐릭터가 강하죠. 이번에 키아프 홍보할 때도 이 오동훈 작가의 작품을 메인으로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김강용 작가의 커다란 작품이 옆에도 보입니다. 김강용 작가 인상적이네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알라인 클레멘트라는 작가입니다. 굵직한 각진, 이 추상이 느낌이 강렬합니다. 여기도 작품이 있고요. 여기 부스는 특정 갤러리가 아닌 것 같네요. 갤러리 이름이 안 붙어 있어서 고전 작품이 많습니다.
예, 마크 샤갈의 작품이 있습니다. 샤갈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되게 많죠. 거장들 작품인 것 같아요. 마리니 작가. 제 기억으로는 이탈리아 작가로 기억해요. 현재 아트센터에서도 전시했을 때 이 작가의 작품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안드레 마손, 자동기술법 드로잉을 거의 창시한 작가, 초현실주의 다다이스트로 유명합니다. 로베르토 마타라는 작가의 작품도 이렇게 있고, 이 작가는 약간 미래파 느낌 같네요. 막스 에른스트. 다다이스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분이 자살했던 작가로 기억해요. 뭘 그래도 새 느낌이 나옵니다, 이 작가는. 자,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의 다양한 작품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역시 샤갈 그림을 좋아합니다. 김두래 작가의 파격적인 색감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여러 점 있습니다. 시아노 춘이라는 작가, 중국 작가인 것 같아요. 간결한 분위기가 느낌이 좀 묘합니다. 자, 도자기 작품이 가운데 있고요. 자, 여기 뒤쪽에 역시 프리즈 때 엄청 많았던 아네시 카푸어의 작품. 근데 이분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그림 찍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적당히 해 드셔야 되는데. 주바니 오솔라라는 작가입니다. 메인으로 걸어놨어요. 색감 분위기가 약간 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되게 시원합니다. 약간 유쾌한 그런 느낌도 있고. 갤러리아 컨티뉴아예요. 갤러리아 컨티뉴아는 프리즈에도 있죠. 프리즈에서도 좋은 작품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옆에 송아트 갤러리예요. 자, 박사보 작품 또 있고요. 자, 이 갤러리는 단색화 계열의 작가들이 되게 많네요. 이완 작가 또 보이고요. 자, 윤영근 작가의 대작이 또 있습니다. 박서보의 작품 또 있고요. 자, 이강소 작가의 먹 페인팅이 또 있습니다. 프리즈 때도 몇 점 있었죠. 윤희 작가. 이분들이 세트로 같이 전시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갤러리별로 느낌이 좀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전시를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와, 다리 아프다. 미치겠다. 프리즈보다 훨씬 커서 와, 금방 지치네요. 갤러리 마노의 이미영 작가, 약간 무심한 듯한 낙서 페인팅. 미나 카즈키라는 작가입니다. 메인으로 걸어놨어요. 일본 갤러리고요. 스케일감으로 압도하는 작품입니다. 조명진 작가, 포옹입니다. 포옹이 주제의 작품이고, 키다르 갤러리, 이름이 특이합니다. 키다르 갤러리. 약간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작품들이 많네요. 이 작품을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미 팔렸네요. 조형길 작가입니다. 조형길 작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진 않는데 되게 아이디어가 신박해서 좀 보게 되네요. 피터 오페임이라는 작가입니다. 되게 귀여운데 아이디어도 좀 재치가 있어요. UM 갤러리입니다. 곽훈 작가네요. 아까 잠깐 봤던 것 같은데 곽훈 작가 다른 데서 대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김구림 작가의 작품이 여기도 있네요. 약간 네오다다이즘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김구림 작가가. 김덕용 작가의 책가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느낌이에요. 극사실주의 작품이네요. 최영걸 작가입니다. 진짜 잘 그린 그림 좋아하신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그림도 되게 매력적인 작품이죠. 아, 시끄러. 가을의 견모라는 작품이고. 자, 이정은 작가. 이것도 역시 책가도를 되게 현대적으로 이국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도 재밌네요. 매력있네요. 작품 좋습니다. 이희익 갤러리예요. 갤러리 간판이 안 보여서 어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사과 작가로 핫한 분, 윤병락 작가의 작품. 사과가 거의 막 튀어나온 것 같죠? 자, 옹 갤러리예요. 곽철한 작가입니다.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작품. 김영주 작가입니다. 갤러리가 되게 크네요. 자, 여기 또 하중현 작가의 작품이 또 있습니다. 하중현 작가가 대세인가 봐요. 키아프 프리즈 가리지 않고 진짜 많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박여숙 화랑입니다. 서울 제주도에 있는 갤러리. 한국의 스타 작가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는 갤러리네요. 네, 그 김창렬 작가, 김태호 단색화 작가들, 남춘모 작가, 이강소 작가, 이승희 작가의 이 백자 그림이 있습니다. 전광영 작가, 약봉지 시리즈로 유명한 분이죠. 정창섭 작가의 이 재료가 좀 궁금하네요. 캔버스 위에 닭종이라 써 있습니다. 종이로 이제 붙였는데 사이에 그 강렬한 파란 색깔이 묻어나오는 이런 작품이에요. 밑에는 이현정 작가입니다. 구멍이 살짝 들어가 있는 조형물. 최근에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최정화 작가님 최근에 유리를 결합을 많이 하시네요. 이런 밥그릇 이런 것들이 이런 컬렉터들이나 지인들이 준대요. 그런 걸 갖다가 그대로 재활용을 합니다. 네, 최정화 작가님 방송 보고 계시면 인터뷰 연주해 주실 거예요. 백샷 드로잉, 이번에는 백샷이 아니라 앉아서 드로잉 하셨네요. 인간 컴퍼스 느낌으로 이건영 작가가 이렇게 퍼포먼스 드로잉을 했습니다. 네, 윤영근 작가 또 있고요. 자, 전광영 작가의 작품 대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김창렬 작가 물방울 또 있고 대작입니다. 윤영근 작가, 자, 김태호 작가, 자, 박서보 작가의 묘법 시리즈 반사돼서 잘 안 보입니다. 자, 정창섭 작가의 작품 약간 이제 마테리얼 깊이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 정상화 작가의 깨지는 픽셀 느낌 작품이 있고, 자, 이번 아트페어에서 진짜 많이 보였던 이준우 작가의 작품이 또 보입니다. 자, 최정화 작가님 이 작품이 세 개가 이렇게 가운데 조명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 조명 때문에 저 유리에 반사돼서 그림이 그래서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박서보 작가의 옛날 작품인 것 같아요. 박여숙 화랑에는 단색화 거장의 작품이 진짜 많습니다. 한 바퀴 다 봤고 제가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이제 자, 다시 또 지그재그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도쿄 갤러리 관장님처럼 보이는 분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십니다. 자, 김명식 작가의 사계절을 그린 작품이래요. 예, 약간 팝아트 느낌으로 여러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DP를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김명식 작가는 집을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그리시네요. 네, 자기 느낌이 좀 강하네요. 코타 나카무라라는 작가입니다. 여기 유리 안에 총구멍이 있어서 안에 뭔가 또 하얗게 퍼지는 듯한 재밌는 작품입니다. 다 같은 작가인 것 같아요. 총 쏴서 딱 유리 깨지는 그 순간을 포착한 듯한 네, 재밌는 작품입니다. 이번에 프리즈 키아프도 그렇고 일본에서 진짜 많이 왔습니다. 자, 갤러리 신라입니다. 피에로 만초니 똥이 있네요. 아, 이걸 소장하셨구나. 갤러리 신라에서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 되게 유명하잖아요. 전보다는 아닌 것 같은데 컬렉터의 똥이라는 작품으로 누가 작품한지는 안 나와서 L 그룹 X라고 써있네요. 누가 한 거지? 이게 원작이에요. 예술가의 똥이 피에로 만조니가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걸 약간 오마주한 것 같아요. 도쿄 갤러리의 토무라리 갤러리입니다. 타카마츠 카즈키라는 작가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쓴 것 같습니다. 오자와 카나코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만 딱 귀엽게 나온 이 시리즈로 되게 유명하죠.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타카마츠 카즈키 이번에 메인으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리무라 치시라는 작가예요. 관능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하는 것 같아요. 이완 작가의 작품들이 이렇게 한 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갤러리에서 이완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후사마 야요이의 평면 작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 갤러리가 되게 심플한 걸 되게 좋아해요. 이목 화랑입니다. 고지영 작가예요. 집요한 뷰의 분위기의 일러스트 느낌. 이것도 같은 작가님이고 여기 안에 작품들이 다 색감이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판매용으로 작은 사이즈 그림이 되게 많네요. 임다인 작가.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성향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 갤러리에서 이런 성향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 갤러리 이정민 하이라이트입니다. 보시면 낙서 페인팅 기욤 티오라는 작가입니다. 호파 갤러리인데 김일화 작가입니다. 김일화 작가.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린 독특한 대작입니다. 작품 되게 튑니다. 안에 어떤 뭔가를 그려놓은 것 같긴 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추상이겠죠? 재밌습니다. 자, 파도를 조형으로 만든 작가 쟁루라는 작가입니다. 만화 같은 스타일 마리 로다이네가 메인에 걸었던 그 작가인 것 같아요. 자, 한 바퀴 다 돌았고 자, 갤러리 361입니다. 꽃으로 이렇게 추상화 느낌을 낸 작가님 강종렬 작가, 박은수 작가. 자, 동승 갤러리. 어쩌다 제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루트 또 말렸다. 자, 김구림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메인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번 아트페어 김구림 작가 작품 진짜 많네요. 이번 아트페어의 스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깥에도 김구림 작가.
전위적인 예술가들 중에 좀 메인 스타인 것 같아요. 이번 쇼에서 느낌 독특합니다. 조문자 작가예요. 하지만 특유의 느낌이 있네요. 믹스페이퍼, 종이 위에 여러 가지 재료를 섞은 우리나라 대표는 네오 다다이즘 작가가 아닐까 싶어요. 김구림 작가는. 조문자 작가님 임팩트가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느낌이 달라요. 자, 김구림 작가의 작품이 한데 이렇게 여러 작품이 모여있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동순 갤러리입니다. 서울. 아상블라주, 콜라주 작업을 되게 즐겨 하는 것 같아요. 민복진 작가. 컬럼스 갤러리 서울하고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아까 그 같은 작가잖아요. 이미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김강용 작가. 아까도 되게 인상적이라 생각했는데 여러 갤러리에서 메인으로 걸고 있습니다. 정종미 작가의 작품이에요. 어부사시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한지 같기도 하고 천으로 올린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지나가다가 봤는데 은근 강합니다. 이현정 작가. 거친 파도 느낌, 잉크로 제작을 했다고 나오네요. 제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상화 느낌도 있고요. 특유의 분위기, 색감도 있습니다. 키아프에 매력있는 작가들이 은근 많네요. 창원의 갤러리 361 갤러리인데 공태연 작가의 작품을 메인으로 걸어놨습니다. 엄청 큰 사이즈예요. 김학킬 작가. 김학킬 작가 느낌, 자기 느낌이 좀 강합니다. 큰 사이즈 그림이 팔렸고요. 네, 질감 표현도 재밌습니다. 여기도 이제 작은 사이즈 작품이 몇 점 있고요. 네, 메인에 있는 공태현 작가의 작품, 작은 사이즈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기 잔혹동화 스타일의 작품이 있습니다. 연주 이 가립 작가의 이 그림 개성이 있습니다. 무심한 낙서 느낌도 있고 여기 2개 팔렸네요. 이 회화도 되게 재밌는데 아까 느낌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문민 작가가 여기는 또 따로 놀아서 스타일이 극단적이면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 느낌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갭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느낌하고 바깥에 이 느낌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는 안쪽의 작품이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신 갤러리요. 전주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거의 돌을 올린 것 같네요. 이거 어떻게 올렸을까요? 리서울 갤러리입니다. 하석홍 작가. 와, 거의 돌을 만들어서 올린 듯한 바다에 돌이 떠있는 느낌인가? 모용수 작가입니다. 되게 귀엽네요, 스타일이. 자, 김승우 작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엄청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동전을 가지고만 만들었거든요. 시범 다 합하면 얼마인지가 또 궁금하네요. 지금 그래서 신화에 헤라클레스를 만든 것 같은데 맞는지 볼게요. 헤라클레스 맞네요. 와, 일단은 이 장인 정신의 박수 엄청납니다. 김승우 작가. 아이디어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한데 유충목 작가가 김창렬 작가의 작품을 패러디했네요. 의도적으로.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요. 하석홍 작가입니다. 아까 돌을 이렇게 붙여놓은 작가. 이끼 낀 느낌도 재현을 잘 하셨네요. 네, 하석홍 작가도 인상 깊은데 이 스케일감 대단합니다. 김승우 작가예요. 유충목 작가는 김창렬 작가의 그 패러디.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미셸 들라크루아 작가예요. 제가 다른 아트페어인지에서 봤거든요. 프리즈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런 일러스트, 동화적인 감성 이쁘게 그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엽서로 딱 어울리는 그림 이뻐서 은근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합니다. 인기 되게 많아요. 작품 사이즈도 작으니까 부담 없이 많은 분들이 사는 것 같아요. 걸어놓기 딱 기분 좋으니까. 특유의 이국적인 유럽 감성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할 법한 설경이 인상적이네요. 와, 이영섭 작가 이 의자 되게 오래된 느낌이면서 또 현대적인 느낌 둘 다 가지고 있는 묘한, 와, 멋있습니다. 이 투명한 돌을 박으니까 느낌이 되게 경쾌합니다. 자, 여기도 최병수 작가의 작품. 아마도 신문지겠네요. 신문지를 이렇게 모은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팝아트 느낌으로 타임이라 써있으니까 재밌습니다. 신문지를 했는데 마치 그을린 종이 같기도 하고 자신만의 특유의 개성 캐릭터를 만든 것 같아요. 이분도. 최병수 작가. 와, 키아프의 스케일감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유진 갤러리입니다. 윤상열 작가. 와, 이게 묘하게 실 같은 걸로 올린 것 같네요. 네, 윤상열 작가의 작품 큰 사이즈가 팔렸습니다. 선을 그은 것 같기도 하네요. 레이어가 좀 올라와 있는데. 김예나 작가의 작품입니다. 특유의 매력적인 색감을 잘 쓰는 작가입니다.
자, 홀로그램으로 움직이는 재밌는 연출을 했습니다. 런던의 크리스티 로베르츠 갤러리. 근데 이게 집에 걸어놓으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줄리안 오피입니다. 줄리안 오피 이미 유명하죠? 다른 데서도 이미 좀 전시했었나? 자, 여기도 프랭크 스탈라의 작품이 있습니다. 원래 미니멀리즘의 시초 작가이기도 한데 나중에 이렇게 파격적인 스타일로 바뀝니다. 런던 갤러리예요. 루이 리히텐슈타인이었네요. 어디서 많이 봤다 익숙하다 했더니 약간의 그 몬드리안을 오마주한 느낌도 있네요. 루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팝아트가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티아 로베르츠 갤러리 부스가 엄청 큽니다. 자, 짐 다인이라는 작가의 하트 그림이 있고요. 작년 키아프 때도 되게 재밌게 본 작가인데 키아프 서울 사무국에서 안내말씀드립니다. 방송 너무 자주 해서 시끄럽네요. 최소영 작가입니다. 최소영 작가 그 청바지로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작가로 유명하죠. 이 장인 정신이 일단 대단한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약간 팝아트 계열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청바지만 붙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단추 이런 걸로 되게 재밌게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전봇대 느낌도 잘 됐고. 최소영 작가. 갤러리 플래닛에서는 메인으로 고양이 귀여운 그림을 이렇게 걸어놨네요. 이경미 작가입니다. 화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옆에서 보면. 동산방 갤러리에서는 박희섭 작가예요. 박희섭 작가. 네, 같은 박희섭 작가. 자, 그리고 조한 작가예요. 푸르메라는 작가입니다. 먹으로 뭔가 공간감을 내는 그런 분위기 작가입니다. 매우 한국적인 그런 거를 추구하는 갤러리인 것 같아요. 여기도 박희섭 작가의 자개 작품이 있습니다. 효정 작가의 서 있는 정원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이 느낌도 묘하네요. 이 그림 사신 분 잘 사셨다. 벽에 걸어놔도 뭔가 분위기 있을 법한. 아야코 로카쿠. 박스에 만화 스타일로 귀엽게 그린 작가입니다. 갤러리 델라이브. 어쩐지 발음이 네덜란드 벨기에식이었어. 와, 이거 색감 봐. 샘 프란시스라는 작가입니다. 지금 네덜란드 갤러리예요. 나름 액션 페인팅 느낌인데 잭슨 폴락보다 색깔을 더 잘 썼네요. 이쁘게 색칠한 드리핑 기법 같은 로카쿠. 이 작가가 메인인 것 같습니다. 나름 인기 작가인 것 같아요. 이거 파내는 느낌으로 그렇네요. 차규선 작가. 지금 맥화랑입니다. 부산의 맥화랑. 차규선 작가의 작품들이에요. 작품 물감을 칠한 다음에 이렇게 닦아내는 기법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김은주 작가예요. 앞에 그림 다 팔렸네요. 연필로 그린 겁니다. 와, 연필로 이렇게 느낌 냈어요. 이상하다. 김은주 작가. 차규선 작가 작품 스타일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최인호 작가. 뽀얀 묘한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태우 작가는 인스타에서 많이 봤습니다. 맥화랑에서는 준예진 작가 작품을 이렇게 걸어놨네요. 이두원 작가의 작품. 네, 컬러감이 되게 강합니다. 안에 찔끔찔끔 뭔가 얼룩이 묻어있는 이런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데이트 갤러리요. 처음에 봤을 때 테이트인 줄 알았는데 데이트 갤러리. 윤상열 작가. 아까 다른 갤러리에도 많았던 이렇게 여러 갤러리 있다는 것은 작품이 꽤 많이 상품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교준 작가. 리차드 세러가 회화 작품도 그렇네요. 조형물만 맨날 봤는데. 자, 그리고 이강소 작가. 이강소 작가의 작품도 진짜 많습니다. 다시 이교준. 최병수 작가의 작품은 어디 가나 튑니다. 어떻게 신문지로만 이런 느낌을 낼까요? 마치 금속 느낌을 내서 되게 특이합니다. 설치물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되죠. 근데 작품 판매용으로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좀 고장나면 안 되니까. 음향 효과도 있습니다. 소리도 재밌어요. 동물 소리가 나네요. 하이브리다라고 써 있습니다. 작가 이름이 하이브리다인가 봐요. 갤러리스 클로라는 갤러리입니다. 와, 돌 되게 이쁘다. 토시오 이에즈미라는 작가예요. 이지영 작가. 와, 이 고급진 질감. 이거 조명도 되면 되게 이쁘겠다. 자, 멀리서 봤는데 이 신윤복 패러디물 재밌습니다. 최혜숙 작가. 유리 공예품이 많네요. 박성훈 작가. 김기라 작가. 집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또 귀엽네요. 자, 최혜숙 작가. 샤넬 패러디 재밌습니다. 와, 다리 아파 미치겠습니다.
저도 거의 다 본 것 같네요. 이쪽 라인은. 방송 때 좀 다루지 못한, 좀 지나친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좀 뒤늦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 중심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사람인지라 제 개인적인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한 작가가 무조건 다 좋은 작품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일 뿐이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나름 판단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작가도 있고 모르는 작가도 많았어요. 지나가다가 일단 이미지 자체가 뻔하냐 신선하냐 그 두 가지로 크게 갈렸는데, 작가 스토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일단은 이미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트페어는. 그래서 이미지가 일단 조금 다른가,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작가들 중심으로 좀 봤고, 유행을 크게 타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나름 기준이 있다는 것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김재신 작가인데, 그 바다 쪽에서 작품을 하실 거예요 아마. 지역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파도를 모티브로 작품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작품들 보면 파도 물결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눈에 들어오고, 파동 같기도 하고, 다르게 보면 다르게 색을 배합한 사진 이미지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진 픽셀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작품을 하는 작가입니다. 이 시리즈들인데 갤러리 이름도 어울리죠. 제가 봤을 때는 오션 갤러리다 보니까 그 뭔가 물과 관련된, 바다와 관련된 작가들을 좀 선정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말고. 자, 존 코코라는 작가입니다. 아주테카 갤러리인데 스페인이에요. 그 관장, 그 대표가 직접 모셨는데 여성분이었는데 되게 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 되게 젊은데 어떻게 대표까지 됐냐고 물어봤죠, 스페인말로. 명함도 주시더라고요. 연락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존 코코라는 작가인데 저도 잘 아는 작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좀 강하더라고요. 자신만의 특유의 분위기가 좀 강한 작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웨덴 작가입니다. 제가 이 작가는 방송 때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감 되게 분위기 있고 그게 좀 인상적이었던 작가입니다. 북유럽 특유의 좀 우울한 감성일까요? 그런 작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올레타 마야라는 마드리드의 작가입니다. 이게 퍼지는 느낌이라서 구아슈나 수채화로 작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성 재료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퍼지는 느낌으로 추상을 한 작가입니다. 비올레타 마야. 그리고 김영원 작가인데요, 창작화랑이에요. 제목이 있는데 제목을 따로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가 이미지 그것만 좀 기억해도 충분하잖아요. 자, 그 강렬한 이 붓터치 에너지가 좀 인상적인 작가였어요. 김영원 작가입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그런 분놀림 이런 거를 좀 강조한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록 방송 때 시간 관계상 제목은 이번에 생략을 했어요. 어떤 작가가 있고 어떤 작품들을 이렇게 그렸냐, 그러니까 느낌으로 보고 간단하게 좀 소개하는 시간이라서 작품 자체를 아주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어떤 그룹전, 갤러리의 개인전 이런 거는 작품 제목, 그러니까 캡션 안 단 거는 이해합니다. 제목 자체가 감상에 방해될 수도 있고 이렇게 DP에도 지저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이해하는데, 아트페어의 작가에 대한 정보, 뭐 제목은 없어도 뭐 큰 문제 안 되겠죠. 뭐 물어보면 되니까. 작가 이름조차 캡션 안 다는 갤러리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온통 흰 벽인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다고 뭐 브로셔 이런 게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휴대폰으로 QR 찍어서 보래요. 이게 무슨 불성실한 태도인가요? 그림 팔러 온 장터에서 그 치열한 장터 비싼 부스비 내고 왔는데 그렇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놔두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트페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갤러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꽤 있어요. 키아프에 특히 프리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작가 이름 정보는 남겨주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갤러리스트가 친절하던가, 그냥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림 좀 감상 보려고 하는데 그 앉아있는 자리 때문에 그림이 가려가지고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귀여 보이고 젊은 관람객이 왔을 때 그냥
아예 단정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그림을 사. 그냥 구경하러 왔지. 아무런 이렇게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가라는 식의 아주 비매너인 그런 갤러리도 좀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지인은 일부러 교포인 척 어눌한 한국말로 이 작품 뭐예요? 재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눌한 척을 했더니 갑자기 친절해진대요. 그런 거 아니죠. 젊은 분들이 미래의 컬렉터가 될 분들도 많고 요즘 MZ세대 컬렉터들도 많잖아요. 옷을 이렇게 비싼 옷 아니라도 편하게 입은 분도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려가면서 그렇게 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갤러리스트 분들. 키아프가 특히 많이 그랬대요. 키아프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설명을 해주세요. 이야기하면. 근데 몇몇 갤러리는 사람 가려서 받는 매너가 안 좋은 갤러리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키아프 프리즈 티켓값 되게 비싸잖아요. 미술관에 비해서. 물론 외국에 비해서는 싸다고 하지만 젊은 그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나름 시간 내고 큰돈 써서 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VIP 티켓은 더욱 그렇고요. 그러면 좀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림을 구매 못하더라도 미래의 컬렉터들이거든요. 그 젊은 분들에게 특히 잘해줘야 돼요. 20대, 30대에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전 세대들보다 안목이 더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술관 가고 아트페어 다니신 분들은 미래에 한국 미술계를 키울 인재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진짜로. 당장 그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스마다 이 매체를 바꾸는 이런 게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박은숙 작가인데 제가 다른 아트페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느낌이 좀 있으시고 뭐 생명의 근원 이런 걸 연구한다고 해요. 또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종교에서 모티브를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좀 인상적인 작가였습니다. 페넬로페 클롯이라는 작가인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입니다. 물론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예, 까탈루냐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피그먼트 갤러리고요. 학교에서였나? 일본의 칠기 이런 공예 그 조각도 좀 연구했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좀 있고 또 시대별로 진화를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근데 다른 작품들도 매력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어떤 재료인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보진 못했지만 그냥 봤을 때 뭔가 가죽 같은 질감이면서 독특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인상적으로 봤던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들어가서 팔로우도 했죠. 그리고 맹은희 작가의 두 점이 있었는데 너무 반짝거리는 느낌이라서 이게 무슨 디스플레이 액정 같은 느낌이기도 했었어요. 화면 같지 않나요? 되게 반짝거리는 느낌도 있고 특수 제작한 커다란 붓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히든엠 갤러리의 맹은희 작가입니다. 자, 지미 미안이라는 작가입니다. 스페인 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붙여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심플하게 제작을 하는데 이게 뭔가 동물의 얼굴이라든지 사람 얼굴 이런 게 좀 보이는 작가예요. 의도적으로. 좀 재밌죠? 네, 이런 시리즈로 작품을 하는 분입니다. 지미 미안이라는 작가. 특유의 그 기법이 좀 인상적인 작가였거든요. 임만혁 작가입니다. 작가만의 일러스트 느낌도 있고 귀여운 느낌도 있고 근데 전체적인 모티브가 개인전도 여러 번 하신 것 같은데 가족이 전체적인 주제라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여행을 가는 그리고 항상 동물들과 함께해요. 그런 행복한 가족의 분위기로 작품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약간 드로잉식인데 목탄으로 스케치를 하고 약간의 이제 담체식으로 한국화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기법으로 작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화랑입니다. 한국 분인데 시드란 작가입니다. 이렇게 세로 터치로 하는 그런 시리즈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 느낌도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313 아트 프로젝트라는 갤러리인데 다른 시드의 작가의 작품 보면 구상도 꽤 시도하셨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꽤 있어요. 김강용 작가의 작품이 이번 키아프에 꽤 있더라고요. 다른 갤러리에서도 그렇고 자, 이분 하면 벽돌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이 재료가 모래와 접착제를 섞는 방식으로 재료도 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림 자체의 그 간결함 그리고 컬렉터들의 입장에서 걸었을 때
흰 벽에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컬렉터들이 있잖아요.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그림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작품 자체도 되게 디자인적이긴 하죠. 한 명도 아는 분이 아직 안 나와요 하시는데,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새로운 작가 가볍게 보는 시간이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그 미대를 가기 위해서 기본기를 배우거든요. 입시 미술에서 혹은 1학년 때 투시기법을 배워요. 그러면 정육면체를 그렸을 때 우리가 사는 3차원 세상에서 이렇게 완전 90도 90도인 정육면체 혹은 직육면체를 그린다면 옆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옆면이 나온 순간 약간의 기울기가 올라가야 우리가 사는 3차원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강용 작가가 벽돌을 그릴 때 약간 불규칙한 스타일의 벽돌 시리즈도 있지만 최근에 시리즈 보면 완전 정면인데 옆면만 이렇게 보이는 이런 스타일로 제작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실제와 이미지와의 그 관계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같은 약간의 극사실주의적인 느낌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걸 그렸다라는 거죠. 테트리스 같은 조형 정면에서 보세요. 실제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정면이 나오면 옆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이라는 게 색채도 솔직히 왜곡될 수 있고 고유한 색채는 없잖아요. 빛에 따라 항상 색깔은 바뀌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눈도 우리가 달린 눈의 구조에 의해서 그 한계점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지 않을까. 이런 거 진짜 미니멀리즘 스타일이죠. 진짜 심플한 느낌. 모래에 접착제를 섞어서 칠한 건지 그건 작가님의 연구인 것 같아요. 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모래를 섞은 거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실례지만 이 작품까지는 좀 흥미 있었지만 재료까지는 그렇게 궁금하진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금산갤러리입니다. 자, 오동훈 작가이고 이전에 다른 아트페어에서 좀 봤던 작가였어요. 그리고 이번 키아프 전시 홍보 자료에도 이 작가의 이 이미지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동훈 작가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모여서 다른 조형물이 되는 사람 혹은 동물 같은 거를 좀 만들어요. 근데 이게 거품 모양이래요. 거품을 모티브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금산갤러리고. 근데 오동훈 작가는 어떤 미술관이나 갤러리, 어떤 건물 앞에 조형물이 앞으로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거품 모양의 어떤 동물 같은 게 보이면 오동훈 작가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제 기억에는 프리즈 때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곽훈 작가의 작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연세가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좀 진화 단계가 좀 있어서 그 시기별로 시리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작가입니다. 곽훈 작가. 특유의 불규칙적인 추상화 중에 하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사발을 그린 것 같거든요. 이 추상화도. 자세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다른 작품들을 보면 사발 시리즈를 반복해서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2억이라 써놓은 거 보니까 이번에 2억짜리 그림인 것 같아요.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고래 시리즈로 많이 그리시거든요. 일명 할라잇 시리즈인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에스키모 이누이트족의 고대 주문이래요. 할라잇이 뭐 신의 강령을 뜻한다고 하는데 그 시리즈로 요즘에 고래를 많이 그리십니다. 이제 이력이 대단하신데 1995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적을 바꿔서 미국 교포로 알고 있습니다. DNC 갤러리고 스페인 갤러리인데도 곽훈 작가의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국내 갤러리에도 곽훈 작가의 작품이 몇 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최근에 있는 동물보호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고대 이누이트족이 고래를 잡을 때의 신기에 뭔가 비는? 그래서 인간의 뭐 정신력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 이런 거를 좀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작품들의 정확한 정답은 없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이 곽훈 작가가 실제 알래스카 여행 갔을 때 고래 뼈들이 엄청 많은 지역에 가서 큰 자극을 받았대요. 그래서 10년 뒤에 이렇게 고래 시리즈로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준석 작가예요. 자, 모준석 작가는 집과 집의 그 공간에 대한 그런 성찰,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연구를 한 작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집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상징화하는 그런 알레고리일 수도 있어요. 공간과 공간의 관계, 집과 집과 관계. 그러니까 자신의 어릴 적의 기억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돌이켜 봤을 때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마냥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사람이 또 너무 붙어 있어도 좀 문제고, 너무 떨어져 있어도 또 문제고, 그런 복잡한 감정 이런 걸 연구한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이게 약간 유리 같은 게 색깔 유리가 박혀 있잖아요. 자, 이 작가가 켈른 성당인가 유럽 여행 갔을 때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영감을 받고 이렇게 모티브로 작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형이 캐릭터가 강해서 제가 이번에 좀 소개를 합니다. 자, 선화랑의 작품이 많더라고요. 이만나란 작가입니다. 드물게 사실화를 하는 작가죠. 제가 이번에 소개한 작가 중에 이 사실화를 하는 작가가 많진 않거든요. 완전 극사실주의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필름 감성의 사실화를 그리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일상에서 보는 풍경을 이렇게 포착하고 그것에 대한 낯설음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키워드가 일상 풍경, 낯섦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 같다는, 그래서 약간 필름 감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따지면 약간 극사실주의 작가라고도 분류할 수 있으나, 근데 극사실주의 작가는 더 사진처럼 그리거든요. 근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예, 그렇다는 거죠. 마리아 크루즈란 작가입니다. 예, 필리핀 작가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홍수가 난 뒤에 그 일상적인 모습을 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주의죠. 제가 아까는 이게 사실화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주의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사실주의는 주제의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일상, 현실 문제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확장되지 않나요? 세계가 기후 위기에 있으니까 이게 또 남일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극사실주의에 포함시켜도 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이게 물 반사되는 이런 느낌까지 너무 자세히 그렸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각진 느낌은 또 작가만의 특유의 기법인 것 같아요. 정원의 고뇌는 제목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작품 미리 방송하려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키아프 끝나고 일주일 뒤에 정리 방송 한번 해야지 했는데 지금 한 달 뒤에 하고 있습니다. 그간 좀 일이 많아서. 이분은 파독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아예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상화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도 꽤 많은데 작가 특유의 밝은 분위기, 유쾌함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작가님 검색해보니까 웃는 사진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작품은 작가분들의 약간 자화상 같아요. 성격이 나옵니다. 성향이 나오고 되게 신기하죠. 가슴이 노은 같다고 하셨네요. 노은님이란 작가님입니다. 근데 이름의 끝에 님자 들어가면 되게 좋은 이름 아닌가요? 사람들이 알아서 높여주는, 대접받는 느낌일 것 같아요. 자, 가나아트입니다. 가나아트. 특유의 밝은 분위기가 매력 있는 작가입니다. 자, 차종태 작가고요. 표 갤러리입니다. 이 특유의 그 레이어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한 작가님입니다. 천이 구겨져 있는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파도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좀 감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차종태 작가였고요. 자, 그 다음에 김윤신 작가인데 제가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관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작가님이거든요. 작품 스타일이 되게 확고합니다. 그 색깔이 되게 강한 분인데 그 회화도 이렇게 조각이랑 느낌이 비슷하게 가요. 근데 아무래도 김윤신 작가면 조각이 더 유명합니다. 그 남미,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 많은 그 모티브를 얻었거든요. 실제 거기서도 작업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작가 인터뷰에서도 그 작가 마인드가 되게 좋은 분이세요. 예, 찐 작가다. 혹시 컬렉터 분 계시면 이분 추천합니다. 근데 오늘 작가들 뭐 전체적으로 다 추천해요. 근데 제가 자세히 알진 못하니까 다른 분들. 근데 이분은 그 인터뷰 봤을 때 진짜 마인드가 진짜 작가님이구나. 그런 게 진짜 느껴졌던 분이라서. 지금 보니까 이번 시리즈가 그 멕시코 같은 사막의 선인장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런 느낌으로 작업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작새 같다고 하시고 그럴 수도 있죠.
자, 박래연 작가는 제가 방송 때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다시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운보의 아내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운보 김기창이 워낙 유명했을 때는 조금 묻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는 오히려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림만 봤을 때 박래연 작가는 진짜 천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근대 작가들 중에 재능으로 따지면 저는 1티어라고 봐요. 그리고 실험 정신도 1티어. 새로움을 갈구하는 그 작가의 자세, 조용성도 되게 뛰어나고, 디자인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색채 감각도 뛰어나고, 다 되는 작가. 변신도 잘해요. 작가 마인드가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역대급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콜라주 작품도 진짜 감각 있게 제작을 하죠.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되게 디자인적인 감각은 좀 알잖아요. 디자이너들이 다 인정할 법한 감각입니다. 이런 거는. 콜라주한 재료도 새롭잖아요. 엽전을 딱 붙인 실험 정신 얼마나 재밌어요. 추상도 진짜 감각 있게 작업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유명하지만 이런 작가도 아직도 저평가받고 있다. 그림값이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 그래서 키아프에서 부스 하나 크게 해서 개인전을 좀 열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작품 하나하나가 지금 21세기에 보는 건데도 촌스럽지가 않고 감각적이잖아요. 이런 작품이 찐이죠.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컬렉터 분들도 꽤 보시잖아요. 최근에 제보에 따르면 갤러리 관계자들도 꽤 본다고 좀 들었습니다. 진짠지 모르겠지만. 그림 소장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잠깐 소장한 다음에 빨리 되팔 거면 트렌드 되게 중요하겠죠. 뜨는 그림들, 국제적으로 뭐가 뜨는지, 요즘 핫 이슈, 대세인 작가들. 근데 진짜 찐 컬렉터들은 바로 안 팔고 오래 묵혀놓고 그림에 대한 좀 애정도 있고 애착도 있고 잘 안 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미술품이란 것 자체가 가치가 있으려면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변동 없이 오래 가야 좋은 작품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는 프리즈 아트바젤도 그렇고 국제적인 아트페어 보는 의미, 트렌드 분석하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트렌드 분석 좋은데 트렌드 휘말리지 않을 목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작가분들은. 아, 이런 거 요즘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 아, 너무 많이 한다. 나 이건 피해야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하고 봐야 되지 않나, 오히려. 요즘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항아리 진짜 너무 지겹도록 보이잖아요. 항아리 이제 그만해야죠. 김한기 화백도 이미 너무 캐릭터가 강해요. 달 항아리, 백자 이런 거. 근데 뭐 좀 유명하다 하면 다 따라하는 그런 한국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트렌드 휘말리면 안 된다. 너무. 근데 작가의 작품 이 색깔이 너무 강한데 약간 국제적인 흐름이 이렇다. 그때 약간 기법이라든지 재료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트렌드에 맞게 하는 건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게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 봤을 때 촌스럽고 낡은 게 되지 않을까, 구닥다리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거 좀 자기 비판을 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 작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래된 친구 만날 생각으로 작품 소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입양하는 기분으로 작품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강진식 작가입니다. 이게 어떤 재료인지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마치 아크릴판을 딱 붙인 듯한 이런 느낌이라서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자, 불교 미술에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약간 비누를 잘라서 붙인 듯한 느낌도 드네요. 작품 취향을 떠나서 장인 정신에 박수를, 경의를 보냅니다. 와, 제작하는데 얼마나 빡셌을까. 이거 자체로 대단한 작가입니다. 이 정성, 이 스케일감, 이것만으로도 좀 인정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작가들은. 예, 정의지 작가입니다. 스튜디오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월미 아트 스페이스. 정의지 작가님 파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송은주 작가인데 컬러감이 좀 재밌고 경쾌하더라고요. 갤러리 FM입니다. 약간 몬드리안 감성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몬드리안은 조각보 감성이거든요. 조각보가 먼저죠. 조각보 감성입니다. 그렇게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각보를 우리 선조들이 생활하면서 디자인했을 때 큐비즘은 다 완성이 됐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송은주 작가예요. 이번 작품 스케일감 장난 아니더라고요. 마치 어떤 행성의 운석 같은 느낌이었어요. 행성의 표면에 딱 움푹 박힌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정광영 작가인데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하셨던 그런 작가님이고, 제 생각에는 작가 이력 중에 작품값을 엄청 급상승시키는 아주 귀한 이력이 베니스 비엔날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그 약방을 하셨대요. 할아버지인가? 옛날 약방 가면 그 한약 따를 때 이 한지 같은 데 싸서 주잖아요. 그래서 약방의 그 봉다리, 그런 걸 모티브로 이렇게 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해외에서도 꽤 주목을 받고 매우 잘 나간 작가님입니다. 키예프에서 크게 있었습니다. 엄청 큰 스케일의 작품을 이번에 출품하셨어요. 베이징인가 개인전 중이라고 하시네요. 구작이 리세일이에요. 자, 채림 작가입니다. 채림 작가. 이런 컬러 시리즈가 좀 재밌더라고요. 또 극사실주의 작가입니다. 이런 게 극사실주의예요. 피터 핸들이라는 작가입니다. 클로세 갤러리에 진짜 사진처럼 누드화를 드물게. 그래서 키아프 홍보 이미지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약간 미국적인 이런 감성으로 그린 작가로 기억합니다. 자, 캐스퍼 강이라는 작가입니다. 그 한지로 기억하는데 끝에를 불로 달궈서 이런 특유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지로 약간 십자가 모양도 있고 유행을 안 타는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캐스퍼 강이라는 작가입니다. 캐스퍼 강 작가 불 달군 거 재밌지 않나요? 자, 세실 램퍼트라는 독일 작가이거든요. 젊은 작가로 기억합니다. 근데 또 대학교에서 수업도 하시고 특유의 표현도 개성이 강한 작가분입니다. 그림 입문자분들이 그림 어떻게 보는지 좀 물어보시잖아요. 특유의 분위기가 강한 작가가 조금 인정받고 좋은 작가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특유의 색감 묘한 게 있습니다. 독일이 약간 이런 게 강한 것 같아요. 분위기의 그 에너지가 좀 강한 작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현대미술 작가 중에 이분은 현실 그리고 이미지, 기업 간의 그 경계에 대한 그런 고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실 램퍼트란 작가입니다. 근데 한국 갤러리거든요. IAH?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 부산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해외에 그 작가에 대한 서치를 좀 많이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작가들을 국내 아트페어 소개하는 것도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IAH 갤러리가 어떤 갤러리길래 왜 이런 작가를 소개했지 궁금했는데 한국 갤러리라서 좀 눈여겨봤습니다. 특유의 우울한 감성도 있죠. 자, 그리고 일본 작가입니다. 에리카 나카라는 작가인데 뭔가 찢어진 파편 같은 이런 느낌이 좀 인상적인 작가인데, 근데 그 모티브는 되게 현대적인 이 팝적인 감성을, 그러니까 이 요즘 시대의 팝적인 감성을 담고 있는 작가더라고요. 이런 이미지도 그렇고 대중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그렇게 따지면 네오팝 작가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근데 너무 캐릭터 위주의 블링블링한 그런 이미지 작가들하고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마띠에이르랑 작가 특유의 기법이 색깔이 강해서 눈에 들어오는 작가입니다. 료 코이즈미라는 작가입니다. 가운데에서 딱 퍼지는 강렬한 느낌, 스케일도 꽤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리즈 작품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되게 강렬함이 느껴지는 작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키아프 때 지금 방송에서 솔직히 소개할 급은 아니긴 해요. 너무 유명한 작가라서 프리즈 마스터에 있어야 할 작가인데, 솔직히 이번에 프리즈의 마스터 전시 작가들 작품이 좀 약했거든요. 오히려 키아프 때 왜 이 그림이 키아프에 있지라는 생각이 든 작품이 꽤 있었어요. 오히려 프리즈에서는 마스터의 해외 갤러리에서 일반 미술 입문자라든지 감상자들이 좋아할 법한 20세기 거장들 작품이 왜 드릉밖에 없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키아프에서는 유명한 네임드가 있는 작가의 완성도 있는 작품이 더 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베르나르 부페라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20세기 교과서급이죠, 이런 분은. 자, 피에르 카시뇰이라는 작가. 이 작가도 특유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작가의 분위기, 작가의 색깔이 좀 강한 분입니다. 이분도 교과서급이고, 그런 건 있어요. 피카소의 청색시대, 장미시대 때의 작품과 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그림을 피카소 그림이라고 해도 좀 믿을 것 같아요.
아무튼 피에르 카시뇨리라는 마스터급 유명한 작가 분입니다. 자, 최이수 작가입니다. 근원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좀 강조했던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실 같은 거를 면분할하는 스타일로 제작하는 것 같은데 마치 스탠드 글라스 같은 느낌이죠. 고갱의 클로아 조 니즘 스타일이 약간 가미된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구성미도 있고 좀 눈에 띄더라고요. 다른 작품. 작품 자체가 갖는 그런 아름다움, 구성미가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작가 마인드를 떠나서 일단은 작가의 고유 스타일이 있고 작가 마인드가 있어서 그 철학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봤을 때 너무 이쁘다, 구성미 있다, 벽에 걸고 싶다 이런 작품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러스트 스타일이죠. 김영환 작가입니다. 유토피아 세상을 좀 그린 듯한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집 옆에 나무 있고 하늘 있고 이 밑에 그 땅이 떠다니는 듯한 천공의 성 라피ュ타 느낌. 자, 권기자란 작가입니다. 안에 그 종이인지 한지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구겨 넣어서 점적인 요소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 약간 단색화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봉균 작가인데 이렇게 한글 버전도 있고 문자를 이렇게 나열한 멀리서 봤을 때는 추상화인데 가까이서 보면 문자이고 이거 잠자리가 보이지만 어떤 거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지워지는 그런 느낌의 작품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권호상 작가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붙인 다음에 다시 조형을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더라고요. 호크니와 피카소 큐비즘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호크니가 조형은 아니지만 평면 작업에도 약간 시도를 하셨거든요. 그거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실제 사진인 것 같아요. 안의 내용은 개를 이제 표현했고 네오라흐. 어쨌든 그림풍이 좀 강한 그런 스타일의 작가인 것 같더라고요. 독일의 리얼리즘 혹은 초현실주의 작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키아프의 세계적인 거장 작품이 꽤 있었습니다. 여기에 안젤렌 키퍼의 작품도 있었어요. 갤러리는 기억 안 나지만. 근데 안젤렌 키퍼의 전형적인 느낌은 아니죠. 안젤렌 키퍼의 작품 보면 인간의 처참함,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그 트라우마 이런 게 좀 느껴지는 작품들이 많은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장 바프티스트 베르나데라는 프랑스 작가입니다. 색채가 엄청 강한 작가이네요. 또 그 터치가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명희 작가의 작품 보면 그 여백의 유난히 좀 강조됐다는 게 느껴지죠. 많이 버리고 후 날려버린 게 좀 있습니다. 문영태란 작가인데 동화적인 감성의 그런 일러스트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바스키아의 낙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삭슨 키니라는 작가입니다. 낙서도 감각 있게 낙서하는 작가들은 또 따로 있죠. 낙서도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감각 있게 낙서할 수 있는 스타일. 물론 이전에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분명히 바스키아 특히. 근데 또 나름 느낌이 있고 달라 보인다, 눈에 띄더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나이키인 것 같아요. 찌그러진 나이키. 그럼 팝아트 느낌이네요. 자, 김지아나란 작가입니다. 종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꽃 느낌으로 붙이는 이런 스타일로 그리시더라고요. 색깔 시리즈로. 자, 문세화 작가인데 되게 신선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작품 하나만 있는데 뉴욕에 SM 갤러리거든요. 여기 대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꽤 주목을 받는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문세화 작가가. 의도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먹으로 붓글씨를 형상화해서 입체적으로 표현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공간을 3D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 해변에 이 사람들이 즐기는 귀여운 스타일로 되게 재치있게 표현했다. 아이디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눈에 들어오고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작품도 있었지만 문세아 작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 대표님과 나눴습니다. 한국계 대표님이거든요. 그 서울 지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방문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문세화 작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걸스타인 SM 파인 아트였어요, 여러분. 뉴욕 갤러리. 이분도 꽤 유명하죠. 페인트 이 터치기를 이렇게 재밌게 팝아트 느낌으로 표현한 작가이죠. 약간 네오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르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는 알렉스 카츠 작품들이 이번 프리즈 그리고 키아프에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알렌 클레망이란 작가 작품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꽤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렌 클레망.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작가들은 고수 컬렉터들 입장에서는 다 아시는 작가들일 거예요, 분명히. 자기 스타일이 강하죠. 자, 막스 아커만이란 작가입니다. 국적은 기억 안 나는데 독일 쪽이겠죠, 아무래도. 약간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면분화라는 이런 거는 좀 큐비즘의 영향 같기도 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했습니다. 자, 오토딕스. 표현주의 작가로 되게 유명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이 작품은 솔직히 되게 건전한 시절이고 오토딕스가 이렇게 지나면서 되게 파격적인 스타일로 바뀌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완전 자신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나오기 전에 과도기 작품을 보는 매력이 있습니다, 따로. 이런 거장들은. 오토딕스의 작품 검색하시면 이런 그림 찾기 힘들 거예요. 되게 건전한 시절이죠. 디트리히 클링게라는 독일 조각가입니다. 스타일 되게 독특해서 되게 인상적인 조각가입니다. 이 작가도 피카소처럼 원시 가면, 원시 조각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자, 네이선 레드우드란 작가입니다. 약간 일러스트 풍이긴 한데 작가의 그림풍이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하고 좀 또 다르죠, 느낌이. 자, 에바 알머슨. 이분도 우리나라에서 개인전 좀 몇 번 하셨던 것 같은데 꽤 유명하죠. 스페인 작가인데 동화 작가로도 좀 유명하지 않나요? 사파 작가로? 제주도에서 꽤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해녀를 모티브로 작품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일러스트풍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죠. 제 생각에는 스페인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하지 않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자, 브래드 하우란 작가인데 알렉산더 칼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혹은 호암미로. 자, 키네틱 아트죠. 모빌의 시초가 되는 그걸 처음 만든 게 알렉산더 칼더고 애기들이 갖고 노면 되게 좋아할 법한 그런 스타일이네요. 자, 김서울이란 작가입니다. 그 공허한 약간 칸이 나누어진 이런 여백 안에 포인트로 쓸쓸하게 옷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임팩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에 뭔가 구상 포인트를 하나씩 주는데 이게 좀 감각 있게 이걸 좀 넣더라고요. 김서울 작가가. 자, 요시다 하나코라는 작가입니다. 믹스메디아 여러 재료를 혼재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느낌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자, 조슈아 페트커라는 작가인데 색채가 알록달록 되게 강렬하더라고요. 그림 자체는 애니메이션 스타일 같아요. 배경과 사람과 이 색깔 구별이 모호해서 이게 과연 무슨 장면인지 조금 헷갈리게 하는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투명 인형인데 약간 셀로판지로 약간 잔상은 보이는 듯한 그런 스타일로 묘하게 그리는 작가인 것 같아요. 자, 서한나 작가인데 색깔이 되게 강렬하면서 되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김두래 작가. 색채가 되게 강렬하죠. 그 스타일이 진화 단계가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김두래 작가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굳이 따지면 생면추상 화가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컬러감 거의 1티어입니다. 강렬함으로 따졌을 때. 이건 같은 시리즈인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빨래 옷감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떠다닌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느낌은 약간 마크로스코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자, 코르네유라는 작가입니다. 발음으로 봐서는 프랑스 작가인 것 같아요. 뭔가 구상인데 알듯 말듯한 이런 스타일도 매력있죠. 자, 요하네스 하이지시라는 작가입니다. 독일 작가네요. 가운데 꽃을 그렸을까요? 약간 정물을 그렸는데 표현주의 스타일로 절망적인 정물 같아요. 절망적인 꽃. 요하네스 하이지시라는 작가 완전 표현주의 전형이죠. 분노를 맞디에로 엄청 강렬합니다. 요하네스 하이지 작가 내면에 절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또 보니까 하이지 이 작가 이 터치 진짜 매력 있네요. 와, 잘한다. 정물도 되게 매력 있게 그립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은 근데 유행을 안 타는 것 같아요. 고유의 분위기에 있고 자기만의 터치를 가진 이런 작가들. 자, 석철주란 작가입니다. 금산갤러리. 어떤 식물 밭을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콩밭인가? 근데 그게 모였을 때 약간 추상 느낌으로 좀 보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곽훈 작가입니다. 예화랑입니다. 다시 한번 예화랑 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열악한 영세 유튜버에게 후원까지 해주신 감사한 갤러리 예화랑 만세. 자, 곽훈 작가의 그 시그니처죠. 사발을 반복해서 그리는 스타일. 근데 이렇게 낙서와 같은 걸 반복해서 그리는 거는 박서보 작가만 했던 게 아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묘법 시리즈가 처음에 연필로 끌어내서 했잖아요. 그게 좀 보이네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약간 사발을 반복해서 그리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곽훈 작가 작품 가격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채화 느낌도 난다고 하시네요. 약간 비치는 걸로 봐서 수채화 느낌도 나는데 그 재료는 모르겠습니다. 자, 갤러리 신라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스타일이죠. 곽훈 작가의 진화 단계가 있어서 그 시대별로 시리즈를 좀 보면 작품이 좀 연결이 될 겁니다. 이상수 작가가 동물 시리즈로 귀엽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동물 시리즈 보고 피카소 영향을 받았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이 이상수 작가가 피카소의 드로잉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거를 입체화 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자, 순재란 작가입니다. 백 갤러리인 것 같아요. 예, 갤러리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블랙 배경에 이 원색의 이런 자유분방한 느낌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자, 윤경열 작가. 그 큐브 픽셀들이 오밀조밀 몰려있는 느낌. 여기에 포인트로 글자들 숨겨진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요. 큐브로 이렇게 추상화 제작을 하는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윤경열 작가. 이름 되게 어려운데 쥐심세연이라는 작가입니다. 이번에 나온 시리즈는 파도 느낌이거든요. 역시 바다에서 모티브를 얻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쥐심세연이라는 작가가 다른 작품 보면 또 느낌이 또 많이 다릅니다. 제 기억엔 그래요. 그리고 되게 귀여운 작품 스타일도 있습니다. 도화함. 의자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귀엽게 벽에 붙어있는 귀여운 스타일. 귀여운 것도 좋아하는 컬렉터들 있잖아요. 여성 컬렉터들이 이런 거 꽤 좋아하죠. 자, 진아손이란 작가. 그림풍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분. 무심한 듯한 약간 낙서 같기도 하고 이게 자유분방한 이런 스타일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그래피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낙서를 컬러감 있게 잘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 스타일 진짜 강하죠? 손문자 작가입니다. 세모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찍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안에 마띠에르는 또 재밌는 그런 느낌이고 세모가 이게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근데 색감은 되게 아름답겠습니다. 그죠?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은 또 느낌 다르네요. 그죠? 이런 마띠에르 보면 약간 박수근 화백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자, 김명식이란 작가인데 집을 반복해서 감각적으로 약간 프로타주 느낌으로 문질러서 찍는 듯한 재밌더라고 이런 느낌. 작게 시리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합쳤을 때의 그 DP 효과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짜잘하게 팔기도 괜찮은 사이즈죠. 김명식 작가 이 집 스타일 재밌습니다. 귀엽고. 김용경 작가입니다. 사람 얼굴에 꽃이 딱 있어요. 이런 스타일로 주로 작업합니다. 이거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한명수 작가는 안에 어떤 뭔가 형상이 있는데 이거를 실질감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송충이 같기도 하고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성능경 작가 얼마 전에 개인전 크게 하지 않았나요? 이제 성능경 작가가 우리나라의 엄청 전위적인 실험적인 미술을 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냥 보면 와 느낌 재밌다 약간 팝아트 느낌도 있고 사진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구나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똥유지입니다. 똥을 그대로 표현한 건 아니라 본인이 이 시간대에 매일 응가를 하시고 이게 닦은 똥유지 있잖아요. 똥유지를 사진 찍고 이거를 여러 가지 컬러 버전으로 편집한 거죠. 결국엔 똥 묻은 휴지를 여러 가지 컬러 버전으로 이렇게 DP를 한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기 옆에는 예술가의 똥으로 유명한 작가 누구죠? 이름 안 써놨는데 맞아, 만초니. 작품이 옆에 있더라고요. 만초니의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 이게 근데 진품이겠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나 봐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술가의 똥 작품 가지고 여러 말이 많습니다.
똥을 넣은 다음에 캔으로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작품 컨셉은. 근데 여기 안에 진짜 똥이 있냐 논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컬렉터들이 궁금하니까 열어볼까 생각하다가 여는 순간 작품값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연대요. 열면 냄새 오지겠죠? 그래서 이 똥이 실제 있냐 없냐 가지고도 논란인 작품입니다. 진짜 있다면 만촌이 또라이로 인정. 자, 그리고 벨기에 작가로 기억하거든요. 아야코 로카쿠라는 화가인데 이 그림풍이 진짜 귀엽습니다. 벨기에 만화가 꽤 유명하거든요. 벨기에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도시 여행하면 스머프 포함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만화 캐릭터 중에 벨기에 작품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벨기에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너무 귀엽죠? 박스에 드로잉을 했습니다. 저 원래 이렇게 캐릭터나 이런 팝아트 만화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야코 로카쿠는 그거를 좀 넘더라고요. 제 취향을 이긴 기모노를 입은 캐릭터 이름이 있겠죠? 자, 그리고 진영 작가입니다. 색깔 되게 이쁘게 하는 일러스트 스타일이고요. 연못에 연꽃이 딱 피어 있고 약간 유토피아 세상의 정원을 그린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베르나르 부페의 작품이 히아프에 몇 점 있었습니다. 근데 거장들은 작품에 자기 고유의 색깔이요 진짜 강하죠. 이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작가들은 그냥 이름 안 보고도 베르나르 부페 맞네? 이게 딱 바로 느껴지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조원강이라는 작가는 드로잉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가지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장인 정신의 박수입니다. 와,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어서 그린 거예요. 와, 이런 장인 정신, 노가다 정신 이런 거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들이 모였을 때의 이 느낌이 또 재밌죠. 자, 그리고 델핀 헤넬리라는 작가 그림풍이 되게 귀여우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죠. 연하게 파스텔 톤으로 무난하게 그림 기분 편하게 하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델핀 헤넬리라는 작가입니다. 자, 율리아 루실 존이라는 작가. 약간 클림트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픽 스타일은. 자, 곽인탄이라는 작가입니다. 엄청 변태적인 이 조형물 되게 강렬하더라고요.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자, 변미영 작가입니다. 새 너무 귀엽네요. 아이가 그린 듯한 이런 새들이 이 평면적으로 또 조형미 있게 구성미 있게 표현된 느낌이더라고요. 왕관 쓴 새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색감이 되게 분위기가 있어요. 자, 권순인 작가. 색감 감각이 너무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자인적인 감각, 색 구성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느낌도 그렇고 디자인 하시면 되게 잘할 스타일이죠. 와, 요 색 배합, 여기 안에 색깔 여러 가지 있는 그 포인트 디테일도 있어요. 자, 권순인 작가의 색감 감각 인상적입니다. 화이트 스톤 갤러리고 12시네. 여러분 주무세요. 바로 종료할게요.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